자, 에이리언 카버넌트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카버넌트가 나왔는데 이게 계획 의도랑 막상 나오는 결과물이랑 달랐죠. 원래 기획 의도는 뭐야? 프로메테우스에서 전작 프로메테우스 어떻게 끝났죠? 엔지니어 행성에 가갖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래갖고 그들의 본거지에 가갖고 인간을 왜 말살하려고 그러는지, 왜 그 인간을 창조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간다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결과물이 나왔는데 팬들의 반응이 갈렸죠. 크게 두 가지로 갈렸는데, 지금 이제 에이리언 시리즈 팬덤에 제가 문제라고 생각이 하는데, 에이리언 시리즈 팬덤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양분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오리지널 파, 두 번째 프로메테우스 파, 그렇게 나눴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 에이리언 시리즈 팬들 입장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었다. 그래갖고 이제 팬들의 그 불만이라던가 성화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리들리 스콧은 굉장히 성격 고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 꼰조라던가 까라가 있는 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프로메테우스에서 팬들이 불평 불만을 제기하니까 어때? 오! 그렇다면은 정 그대들이 뜻이 그렇다면은 에이리언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네 라고 했는데 싹구라였죠. 예, 뭐 어쨌건 그래서 원래 프로메테우스의 후속작이었던 에이리언 카버넌트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 에이리언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건이었습니다. 신라건. 그래서 엔지니어들의 존재, 엔지니어들의 기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했는데 기존 작가진들 싹 다 갈아엎죠. 기존 작가진들 싹 갈아엎고 새로 시작합니다. 엉뚱한 데 꽂혔죠. 아! 팬들이 엔지니어를 싫어한다고? 엔지니어에 대해서 까발리는 걸 팬들이 싫어한다고? 그렇다면 데이빗은 어떨까? 인조인간은 어떨까? AI는 어떨까? 요쪽으로 돌려버리죠. 그래서 이게 근데 리들리 스콧 보면 되게 웃기단 말이죠. 이게 폭스가 팬들의 눈치를 봐갖고 계획이 바뀌어버린 건지, 아니면 진짜 리들리 스콧이 팬들의 눈치를 봐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리들리 스콧이 귀가 얇은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폭스도 팬들의 눈치를 겁나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은 뭐야?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싹 다 갈아엎었다. 일단 요건 정설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프로메테우스처럼 현지 촬영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엔지니어의 본거지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프로메테우스에서 그 세트 비용이 꽤 많이 깨졌단 말이죠. 세트도 꽤나 웅장했고. 근데 뭐야? 프로메테우스 찍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 세트를 엎어버렸어요. 당연히 스튜디오에서 찍었으니까 스튜디오에서 촬영 끝나면 세트부터 뜯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제작 철학은 프로메테우스랑 비슷했어요. 최대한 현실에서 찍을 수 있는 건 찍을 수 있대, CG로 할 수 있는 거는 CG로 하자, 뭐 그렇게 했어갖고 이번에는 어디서 찍어? 뉴질랜드에서 찍었습니다. 이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중심이 되는 행성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외부는 뉴질랜드에서 찍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전체적으로 좀 블루톤이었죠. 정확히 말해서 색온도가 차갑게, 색온도가 높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커버넌트 같은 경우는 어때? 커버넌트 같은 경우에는 딱히 블루톤을 주지 않고 아예 채도를 극단적으로 낮춰버리죠.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함 내부로 들어가면은 되게 알록달록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커버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채도를 낮췄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뭐랑 가까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에일리언 1편이랑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비주얼적으로는 만들 수 있는 거는 만든다. 그래갖고 에일리언이 크게 두 놈이 나오죠. 뭐 이건 스포일러로 할 것도 아닌데, 첫 번째 네오모프, 두 번째 프로토모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프로토모프죠. 프로토모프 보면 사이즈가 크니까 요러한 형태의 슈트로도 만들고요, 아니면 진짜 사람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그러한 형태의 슈트도 만들고요,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제 슈트를 만들었습니다. 세트, 아니면 뭐 의상, 아니면 이 에이리언들의 슈트들, 이런 것들 다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언제나 그렇듯이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깔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요거 리들리 스콧 작품이 항상 문제인데, 실제 편집본보다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짧았답니다. 근데 그 20분에서 30분이 커팅된 이유는
쌀데기 없는 이야기도 많고 그다음에 좀 지루해서 잘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가 이제 블루레이 수록으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릴만 해서 잘렸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일부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 과정에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호흡적인 면 때문에 자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커버넌트가, 프로메테우스는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이라던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꽤나 깊은 철학적 함의도 있고 재미가 있는데, 커버넌트는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2-30분 정도 드러냈다? 보통 드러낸 게 최악의 수거든요. 킹덤 오브 헤븐도 그랬고, 커버넌트는 딱히 감독판이라던가 확장판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라진 10분의 장면을 보건대 딱히 본편에 나가도 그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진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편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뭐야? 아니 프로메테우스 때는 그렇게 혓바닥이 길더만 커버넌트 때는 왜 이렇게 혓바닥이 짧죠? 액다시? 할 얘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시작은 언제야? 자, 그분 나옵니다. 누구? 찾았던 대머리의 해결책과 영생의 비밀을 찾았던 피터 웨일랜드 회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 데이빗 1세대 모델이 나옵니다. 데이빗 1.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위키라던가 그 다음에 뭐 다른 유튜브 채널들이라던가 여러 곳의 해설을 보면은 얘가 이제 데이빗 1세대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나왔던 애가 데이빗 8세대 모델이라고 다른 놈이다라고 언급이 되는데, 영화 본편에서는 그게 전혀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1세대 데이빗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야,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데이빗 8이 있죠? 대식이 그 놈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그거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요 이제 막 만들어졌던 응애 AI 데이빗이 눈을 딱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 웨일랜드 회장이 물어보죠. 무슨 느낌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데이빗이 무슨 느낌이야? 씨발 살아있는 느낌이지. 그거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방금 깨어났는데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그럼 무슨 느낌이 들어?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딱 이럽니다. 그러니까 데이빗이 물어보죠.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까? I'm your son.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피터 웨일랜드의 대답이 되게 흥미롭죠? 피터 웨일랜드가 뭐라 그래? You're my son이라고 안 하죠. I'm your father긴 하지만 You're my creation.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야? 피터 웨일랜드의 오만이라던가 피터 웨일랜드가 이 데이빗을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father는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야? 약간 신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죠? 신을 father라고 부른다던가 아니면은 뭐 신부님을 father라던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떠받드는 존재는 되지만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 You are my creation. 넌 나의 피조물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미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많죠. 왜 그러냐면 요 피아노도 그렇고 반대편에 그림이 있거든요. 반대편에 요 그림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림도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 다음 맨 왼쪽에 보면은 여기 다비드 상도 있거든요. 다비드. 근데 사실 뭐야? 지루하고 현학적임. 별령 없죠? 그래서 자, 웨일랜드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은 뭐고? 딱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다가 요 옆에 있던 다비드 상을 보고서는 다비드는 너무 유럽놈 같으니까 데이빗 이럽니다. 테스트를 해보죠. 한번 걸어봐라. 걸어보고 앉아봐.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 다음에 피아노 쳐봐. 그러니까 피아노요? 어떤 곡을 칠까요?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래? 혹시 데이빗 너 국가사회주의에 대해서 들어봤니? 바그너의 뭐 바랄라 신들의 입성 그 음악 좀 틀어봐. 그러니까 데이빗이 맛깔나게 이렇게 피아노를 딱 치기 시작을 합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이게 원래 오케스트라 음악이죠. 그러니까 피터 웨일랜드가 딱 그걸 듣더만 요거 좋기는 한데 피아노 혼자 있었고 좀 그렇구만. 관현악단이 옆에 있어야 맛깔 날 텐데. 오홈 딱 이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터 웨일랜드랑 데이빗이랑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죠. 뭔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자, 데이빗이 father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핀트가 나가요. 처음에는 뭐야? 피터 웨일랜드가 데이빗을 보는 거는 그냥 일종의 약간 테스트를 한다던가 관찰을 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피터 웨일랜드가 데이빗한테 시키죠. 근데 데이빗이 질문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질문을 하죠. 여기서부터 피터 웨일랜드 얼굴이 살짝 썩어요. 이 새끼 내가
내가 언제 언성을 높이지 마라. 내가 언제부터 니놈한테 뭐 질문을 해도 된다고 했지? 약간 그런 식으로 표정을 짓는데 까오가 있으니까 별말은 안 하죠. 데이빗이 질문을 합니다. 데이빗이 파더 질문이 있습니다. 응, 물어봐. 자유야, 자유. 저는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누가 창조하셨죠? 라고 대식이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피터 웨일랜드가 쓰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씨발. 딱 그럽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씨발 너 다른 거 피아노는 요거 칠 줄 알고 뭐 저거 다비드 상이고 지랄하는 그런 건 알면서 그건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피터 웨일랜드가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널 왜 만들었는 줄 알아? 너랑 나랑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만든 거예요, 놈아. 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싹수가 딱 노랍니다. 싹수가 노란 질문을 딱 하죠. 저희가 함께 아버지의 창조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근데 말이죠, 이 양반아, 그게 네 앱이지 내 앱이냐? 그거는 이제 당신 앱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을 때쯤에는 나는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나는 찾을 수가 있는데 너는 못 찾아. 그럼 씨발 그게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가지가 존나 없죠. 아니 어떻게 된 게 피조물은 영원 불멸한데 어떻게 창조자는 필멸의 삶을 살 수 있지? 뭐야 씨발이가. 그 다음에 이미 찾았는데 너는 뒤졌는데 그럼 뭔 소용이야? 난 별로 안 궁금한데? 그러니까 싸가지 없이. 그래서 이게 해석이 갈리죠. 첫 번째로 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는 설. 왜? 지 애비처럼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 데이빗이 지 애비처럼 싸가지가 존나 없다는 썰. 두 번째는 뭐야? 어린아이처럼 순수악이라는 썰.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싸가지, 순수악. 어린애들 뭐야? 엄마! 어휴 왜 울어? 얘 망가졌어.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겠죠. 거기서 긁혀버리죠. 빠직? 이 새끼가? 그러니까 뭐야 부전자전인 거야. 이 데이빗도 그런데 존나 옹졸합니다. 피터 웨일랜드도 존나 옹졸해갖고 뭐야? 녀석 참 이러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뭐야? 필멸의 삶이고 저는 불멸한 삶인데요? 딱 그러니까 그거에 긁혀버리죠. 그거에 긁혀버렸고는 이 새끼가 빠직해갖고 뭐야 피카콜라가 데이빗에게 팩트 폭력한다. 딱 그러면 되는데 할 말 없으니까 야 지랄 말고 커피나 타와 이 새끼야. 딱 그럽니다. 대답을 안 해주죠. 대답을 안 해주고 야 지랄 말고 씨발 커피나 타와. 딱 그러니까 데이빗 표정이 살짝 미묘하게 바뀝니다. 그러고서는 뭐해 이 새끼야 커피 타오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커피를 이렇게 딱 따라주죠. 그러니까 개꼬운 표정으로 이제 데이빗을 쳐다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메타포라던가 미장사를 내가 해설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게 되네. 씨발 초장부터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 뭐라 그래? 자 이때 보면은 피터 웨일랜드는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데이빗을 이렇게 올려다보죠. 그 데이빗은 피터 웨일랜드한테 차를 따라주면서 내려다보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정해졌어.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이야기는 끝나고 현재로 돌아오죠. 자 웨일랜드 유탄입니다. 그 뭐야 원래 뭐였죠? 웨일랜드 회사였는데 그 웨일랜드도 뒤지고 웨일랜드의 그 딸이었던 비커스도 뒤졌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다가 돈을 존나 쏟아 부어갖고는 웨일랜드 회사가 그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래갖고 유탄이라는 일본계 회사에 팔려갖고는 웨일랜드 유탄이가 됐죠. 그래갖고 웨일랜드 유탄이에서 2104년에 카버넌트라는 거대 비행선을 만듭니다. 이게 길이가 거의 한 1km짜리인데 이 카버넌트의 목적은 뭐야? 머나먼 우주에서 식민지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카버넌트의 유지 보수하는 1km짜리 함선인데 자동화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돼 있기 때문에 뭐야? 승무원은 15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승무원이 몇 명의 인간이란가? 2000명의 냉동 포장되어 있는 냉동실에 포장되어 있는 인간이랑 1000개나 되는 그 배아랑 같이 이거 나중에 복제인간 할 건지 시험관하기로 쓸 건지 배아들 한 3000명이나 되는 그 생명을 태우고 이제 오리가의 6라는 행성으로 콜로니를 이제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돛을 펴갖고 충전하려고 그러는데 요 커버넌트 누가 관리해?
두 명의 혐오지성, 두 명의 AI가 관리하죠. 하나 누구야? 마더라는 슈퍼컴퓨터. 요 커버넌트 호의 메인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마더라는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누구? 월터라는 AI입니다. 이 새끼 데이빗이다. 데이빗. 이 새끼 데이빗인데요? 마이클 패스벤더잖아. 노. 데이빗의 후속 기종입니다. 월터라는 후속 기종이에요. 그래서 데이빗보다 사람 말을 더 잘 듣고 싸가지도 있고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여러모로 개량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월터라는 모델이 이제 이 카버넌트호를 관리하고 있는데 프로메테우스랑 완전 다릅니다. 왜? 프로메테우스에서 우리 데이빗은 뭐하고 있어? 웃고 있어! 이러거나 트릭? 윌리엄 포터? 그러고서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이 영화 보고선 따라한다던가 뿌염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웃고 있어! 하고서는 언어 연수한다던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월터는 뭐해? 그딴 거 안 합니다. 월터는 진짜 지 할 일만 해요. 대신 취향이 있어. 월터한테 무슨 취향이야? 이때 마이클 패스벤더가 이제 어쌔신 크리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러고 해서 그 바이럴 마케팅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요거는 액다의 뇌피셜이에요. 실제로 어쌔신 크리드 때문에 이런 거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진지 빨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후드를 쓰고 다니는 이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월터는. 그래서 얘는 여가 시간에 뭐해? 몰라요. 그냥 지 할 일만 해요. 자, 그래서 이 카버넌트호가 항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 공습경보 하고 울리는 거예요. 뭐야 무슨 일이야? 그 우주에 그 미립자 폭풍이 들이닥쳐갖고는 함선에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함선에 충격이 가해져갖고 함선이 막 흔들려갖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손상이 있는 거야. 근데 마더랑 데이빗이 하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갖고 승무원도 15명인데 자, 카버넌트호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예요? 1000m인가? 1100m인가? 1.1km가 넘는단 말이야. 카버넌트 길이가. 근데 이거 전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15명의 승무원이 있어요. 근데 15명의 승무원은 뭐야? 이 15명의 승무원은 일단 냉동 포드에서 들어가 있어요. 냉동 포드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15명의 승무원이 나오는 거야. 함선에 손상이 일어나갖고는 승무원들이 이제 비상해동에 들어갑니다. 승무원들이 비상해동에 들어갔고 아우 씨발 머리가 띵하다 우욱 해갖고는 막 깨어난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야? 여기 선장님이 있죠? 선장님의 냉동포드가 고장이 나갖고 안 열리는 거야. 일어나세요! 막 그런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이 캡틴의 와이프는 누구야? 데니얼스입니다. 데니얼스. 선장의 와이프는 데니얼스예요. 함내에서 서열 3위입니다. 서열 3위. 자, 그러고 있는데 캡틴이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죽어버려요. 해동을 하는데 뭐야? 원래 해동하려면은 한 30초라던가 3분 정도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5분을 돌려버렸네? 그래갖고 어떻게? 그대로 노릇노릇해져 버리죠. 데니얼스가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일단 대부분 다 이게 콜로니로 가게 되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몇 년 동안 동면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커플들 혹은 부부들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3인방이 있는데 자, 요 인물 있죠? 요 인물은 오럼입니다. 오럼.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오럼 부함장이에요. 와이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데니얼스 선장이랑 부부관계. 그리고 요 아저씨 누구야? 테넷이. 이렇게 요 3명이 계급도 높고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그 반려 있죠? 동반자 부부가 함께 탔습니다. 근데 요 데니얼스의 남편이 제임스 프랑코인데 제임스 프랑코가 여기서 그대로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아 하고서는 시작부터 지랄났어. 주황색 옷 입은 게 승무원이고 그 다음에 요게 다 콜로니로 이주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1000명의 인간들이란 말이야. 근데 요 커버넌트호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는 여기 베아 있죠? 베아들도 이제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콜로니로 가기 위해 동면 중이었던 일반 그 식민지인들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장님도 죽고 아주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습니다. 자, 그래갖고 어떻게 돼? 자, 오늘의 주인공 누구? 데니얼스입니다. 데니얼스가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어떻게 일은 해야지. 그래서 부함장이었던 오럼이 함장을 맡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럼은 문제가 많은 인물인데 과학자이자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커버넌트의 선장이 될 수도 있었어. 이 오럼은 부함장이긴 하지만 근데 왜 심사에서 탈락하고 부함장이 됐어? 과학자인데 그 종교적 광신이라던가 믿음이
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것 같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이제 감점이 돼갖고는 부함정으로 떨어졌던 거였어요. 함장님이 죽었죠? 그러니까 함장님 제끼고서는 우리의 오럼이 함장이 됩니다. 오럼의 와이프가 얘기를 하죠. 자, 여보, 잘해봐. 당신 잘해.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화이팅! 그러고서 오럼을 이제 다독입니다. 근데 이 새끼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함장의 그 제목이 아니에요. 왜 제목이 아니냐면은 너무 애새끼 같아. 전체적으로 다 애새끼 같거든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다 몇몇 빼고 다 애새끼 같단 말이야. 근데 오럼이 특히나 애새끼 같거든요. 그래서 자, 승무원들을 부르고서는 이제 오럼이 얘기를 합니다. 승무원들 반갑다. 나는 이제 나요 오럼 캡틴 오럼이다. 다들 그 자다가 깨갖고 좀 다들 뒤숭숭 할 텐데, 그리고 자다 깼는데 자다 깨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친구를 잃었어. 뒤숭숭하겠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간 사람은 간 사람들이고 우리 할 일을 하도록 하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터 있죠? 오럼이 월터한테 물어봅니다. 월터 아까 그 AI죠. 오럼이 월터한테 월터! 너가 사고가 나 있을 때 깨 있었잖아. 너는 인공지능 AI니까. 네, 맞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뭐였지? 그 충전 중에 우주에서 돛을 펴고서는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 중에 우주의 그 미립자 폭풍이 날아오는 바람에 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럼이 그 얘기를 듣다만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게. 나는 앞으로 이 일이 왜 발생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일을 예방을 해야겠어. 이런 사고는 다시 일어나서 안 돼. 앞으로 충전이 몇 번 남았지? 방금 그 사고도 충전했다가 일어났잖아. 저희 앞으로 7년 동안 항해를 해야 되는데요. 6년인가 7년 동안 항해를 해야 되는데 한 8번 더 충전을 해야 됩니다. 난 그 8번 동안 지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둘 순 없어. 그거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게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지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고 그 지진이 안 일어나나요? 그래갖고는 월터가 존나 없어갖고 월터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사고였는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분석을 하고 대비책을 찾아오란 말이오. 그러는데 아니 씨발, 지진을 분석해갖고 지진의 대비책을 찾을 수가 있어? 한 100년 200년 후엔 가능하겠지.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 근데 오럼은 뭐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선장으로 있는 이상 그런 거 더 이상 안 된다고 그 지랄 하는 거야. 팀원들이 얘기를 하죠. 저 캡틴 얘기하도록 할게. 아니 씨발, 전인 선장인 것도 선장인 건데 우리 친구 아니었나요? 그리고 콜로니로 가기 위한 그 이주민들도 죽었어요. 잠시 죽은 친구들을 위해서 묵념하는 게 일단 씨발 도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야? 오럼이? 난 그거 씨발 모르겠고 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고 지금과 같은 사고 더한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단 말이오. 이지랄 하는 거야. 뭐야? 전형적인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포지션, 의욕만 앞서는 포지션. 그리고 약간 열폭이 있어요. 오럼은 약간 열폭이 있어. 전인 함장이었던 제임스 프랑코가 되게 인망이 좋았단 말이야. 리더십도 없는데 권위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징크스가 존나 많은 스타일. 그러니까 더 연병 떠는 거야. 제임스 프랑코의 와이프였던 데니얼스가 그래,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서는 장비 같은 걸, 토목 장비 같은 거를 막 점검을 합니다. 이게 배가 1.5km짜리니까 존나 열심히 해야죠. 1.5km니까 혼자서 야가다 장비 있죠? 야가다 장비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 우리의 월터가 나타납니다. 월터가 나타나갖고는 이제 월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데니얼스 혼자서 넋두리 하죠. 오두막 지으려고 시발 오두막 짓는 법도 모르는데 못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오한마라던가 그런 거 다 사놨단 말이야. 막 이럽니다. 그래서 뭐야 그 새로운 것을 위해서 왔는데 이제 뭐가 있나 그랬더니 월터가 딱 쓱 쳐다보더만 그 오두막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약속은 남아있잖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오두막 만들기로 한 약속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잉. 그래서 꺼이꺼이 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충 질질 집 짜고 나서 제임스 프랑코 함장 시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이제 그 여기 우주에다가 사출을 하는데 이때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멤버 누구야? 우리 월터, 그 다음에 데니얼스, 그리고 페리스의 남편이었던 테넷입니다.
근데 요 테넷이라는 아저씨가 되게 웃겨요. 요 테넷이 요 아저씨가 테넷이란 말이야. 자, 테넷이 어디죠? 미국의 주 이름이죠? 근데 테넷시의 특산품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테넷시 위스키예요. 테넷시 위스키. 테넷시 위스키 중에 유명한 게 뭐야? 잭 다니엘 넘버 7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 이름이 테넷이라 그랬죠? 이름이 테넷이라서 그런가? 테넷시 위스키 들고 있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야? 김안동씨. 김안동씨가 안동소주 들고 있는 거야. 김평창씨가 평창 막걸리 들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테넷시가 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한 잔씩들 하자! 이럽니다.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장면 나오죠? 뭐야? 이전에 이거 월터죠? 안드로이드죠?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그 데이빗한테 한잔 할 텐가? 그랬을 때 데이빗이 뭐라 그랬죠? 저는 저기 뭐야 안드로이드라서 제가 술 마시는 거는 술 축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하하! 그치? 안드로이드가 술은 무슨 술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뭐야? 그 커버넌트에서 테네시가 어이 월터 한잔해! 그러니까 월터가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야 너도 한잔 할래? 저는 기계라서 못 마시는데요. 하하하! 기계 따위가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뭐야? 테네시가 자 월터야 한잔해! 그러니까 월터가 어떻게 해? 바로 이렇게 양손으로 하죠. 두 손으로 이렇게 받죠. 데이빗이었으면 어떻게 했어? 제임스 프랑코를 위하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터가 어떻게 마셨겠어? 뭐야 데이빗이었으면은 이렇게 마셨겠죠? 월터는 어떻게 해? 업그레이드 됐다 그랬잖아. 데이빗에서 테네시가 껌뻑 주고 야 임마 이 술 마실 줄 아네. 전임 함장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CCTV로 누가 보고 있었어? 오럼이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난 이거 봤을 때 뭐야? 오럼이 처음에는 약간 비호감작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 빨리 분석이나 하라고 그랬잖아. 나 처음에 영화 봤을 때 뭐야? 오럼이 그걸 지켜보잖아요. 되게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봐요. 그래서 처음에 오럼이 신임 함장이라서 어리숙하고 살짝 싸가지 없어 보였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딱 이렇게 그 장례식을 하는 거 보고 우주로 사출해주는 거 보고서는 아 그래도 이 새끼 괜찮은 애구나 딱 싶었단 말이야. 그냥 같이 추모해주는 거나 함장이 까오가 있어갖고 함께 술 마시고 꺼이꺼이 못하는 걸 뿐이지 우리 오럼은 그래도 속은 따뜻한 애구나 그 생각했단 말이야. 오럼의 와이프가 뒤에서 딱 오니까 오럼이 갑자기 부들부들 떠져. 이러는 거야. 뭐야? 쟤 슬퍼하는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부들거려? 그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다니! 나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그쏘! 부들부들부들.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죠. 와이프가 들어와갖고는 지금은 당신이 상 빠질지 모르더라도 콜로니 개척 시작하면 이웃 사람들이야. 여보! 정신 차려!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일단 처음에 다독여주거든요. 아내가 다독여주는데 아내가 여기서 제대로 비속 꽂아주죠. 지금은 당신이 얘네들 대장일지 몰라도 개척 시작되면은 네 옆집 사람이고 아랫집 사람이고 윗집 사람이에요. 여보 정신 차려. 쿠쏘 근무 시간에 나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니. 충전용 돛 있죠? 우주의 충전용 돛. 요 돛을 이제 수리를 합니다. 누가가? 아까 그 테네시 위스키 가져온 테네시 아저씨 있죠? 니값한 아저씨 있잖아. 김안동씨, 김평창씨, 김진로씨 이 아저씨 있잖아요. 테네시가 이제 어떻게 우주복 입고서는 요거 수동으로 고칩니다. 1.1km짜리 함성에 승무원이 이제 15명에서 14명이 됐죠? 야 이걸 또 사람이 합니다. 아니 전동화 돼 있다며 이걸 또 사람이 해? 야 참 그래갖고 뭐 어쨌건 요거 수리를 합니다. 요거 이제 여기 약간 섬유 같은 재질이거든요. 비닐이라던가 은박지 같은 재질이란 말이야. 요것을 이제 나가갖고는 사람이 우주 유영하면서 심지어 몸에 케이블도 안 달아놔. 요걸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테네시가 일 끝나고서는 어이 밥 먹고 합시다 하고서는 함선으로 딱 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이저에서 티켓 포포포포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뭐고?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테넷이랑 카버넌트 있죠? 여기 요 테넷이랑 카버넌트 본선이랑 연락이 순간적으로 딱 끊겨요. 테넷이가 테넷시의 요 바이저 있죠? 바이저에 뭐가 나오는 거야. 테켈리리 이거 뭐야? 그런단 말이야. 그 들어와갖고 요 카버넌트의 승무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뭐죠? 우주 유영복의 바이저에 정체불명의 무전이 들어왔다. 요것은
우리끼리 주고받는 무전이 아니라 요 근처에서 온 무전이다. 근데 지금 요 근처는 지금 우리가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무전이 올 일이 없어요. 그럼 이거 뭐임?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무전이 오면 무전의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전 내용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포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씨발 이거 뭐임? 이거 괴담 레퍼토리인데? 이거 뭐야? 이상한 무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갈리죠? 요거 뭐냐 그 장난전화 아니야? 아이 씨발 우리가 여길 처음 왔는데 무슨 장난전화야. 그럼 이거 대충 데이터 쪼가리 아닐까요? 데이터 쪼가리? 뭐야 무전 혼선이 있어갖고 뭐 이상하게 출력된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근처에 그 개척된 것도 없고 우주선도 없는데 요게 무슨 무전이야? 그러는데 테네시가 잠깐만 들어봐! 이러는 거야.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야? Take me home. 음악이 존 덴버 음악인 거야. West Virginia, come to mama, take me home. 그 노래 있죠? 그거 흥얼거리는 것처럼 박자가 맞는 거야. 그 노래가 딱 맞게 들리는 건 아닌데 아까 테네시 위스키에 이어서 존 덴버 뭐야 미국의 좀 컨트리송의 대가 아닙니까? 영국 놈들이 질비하는 이 영화에서 나 알아! 우리나라로 치면 뭐야? 김광석 음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알죠. 처음에 Take me home 그 컨트리 그 존 덴버 노래 아니야? 다들 분위기가 뭔 개소리야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야 김광석 노래 아니야? 김광석 노래? 야 내가 씨발 테네시 출신이요. 존 덴버 음악이면 내가 진지 빨고 액다가 주라기 월드 얘기하는 것처럼 나 안단 말이요. 그랬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맞는 거야. West Virginia, come to mama. 아니 근데 다들 이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쌓이죠. 왜 분위기가 쌓이죠? 우주 괴담이죠. 우주 괴담. 왜? 아니 우리가 처음 갔어. 우리가 처음 간 곳에서 우리 음악이 들리는 거야. LA에서 아리랑이 들리는 거야. 안 되겠다. 오로미. 야 이거 위치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행성에서 요 무전이 왔던 거야. 근처에 있는 행성에서. 뭐야? 요 근처에 우리가 모르던 행성이 하나 있었나? 야! 그 행성 한번 분석해봐. 거기서는 행성의 위치를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행성에 대기가 있어. 대기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과 그 행성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랑 거리가 비슷한데요? 자, 행성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의 대기에는요 그 산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인 것 같은데요? 막 그렇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롬이 선장이었던 오롬이 야! 이거 외계인 아니면 조난자 아니야? 그걸 떠나서 사람이 살만한 행성이라고? 거기 괜찮겠는데? 갑자기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승무원들도 거기로 한번 가보죠라고 의견이 모입니다. 왜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시 냉동수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고칠 거 다 고쳤어. 그래서 6년 동안 다시 냉동수면 하면 돼. 근데 아까 선장이었던 제임스 프랑코가 그 냉동수면 해동하다가 불타 뒤졌죠? 그러니까 찝찝한 거야. 뭐야? 침대로 다시 누워야 돼. 침대로 다시 누워야 되는데 전기장판에 합선이 나갔고 누가 그 전기장판에 불타 죽는 걸 봤어. 근데 그 전기장판이 똑같은 제품에 올라가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 전기장판에 올라가기 싫은 거야. 한동안은. 이제 선장이었던 오럼이 또 그건 눈치 줬나 보죠. 필요할 때는 권위로 깨뭉갠단 말이야. 근데 또 승무원들 눈치는 또 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선장의 권위로 밀어붙여야 될 때는 안 밀어붙이고 밀어붙이지 말아야 될 때는 또 선장의 권위로 밀어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한번 그 행성 들려다 볼까? 여기 다들 잠들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딱 그러니까 뭐야? 이제 위권순위 3위였던 데니어스가 잠깐 선장님 저 좀 봐요 하고서는 오럼을 딱 부릅니다. 저랑 둘이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 걸 하니? 아니 씨발 확실해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확실하다니 뭔 소리야? 아니요 우리는요 오리가에나 뭐 식스였나 하여튼간 6년을 더 비행해서 갖고 액다라는 행성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계획을 짜놨던 거는 액다라는 행성에 맞춰갖고 다 해놨어요. 근데 뜬금없는 행성으로 간다고요? 뭔 개소리임? 딱 이럽니다. 아니 갔다가 거기서 외계인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뭐야 액다 행성에 대해서도 우리 10년 동안 찾고 1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어느 지점으로 가서 어떻게 하고 우리 그거 준비를 다 해놓고 다 연습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뜬금없는 행성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오름이 거기서 대답을 해주죠. 어쩌라고?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아니 씨발 지금 2,000명을 책임져야 돼요 캡틴. 캡틴 우리 2,000명을 해야 돼요. 계획대로 갑시다. 스틱 더 플랜. 아니 왜 갑자기 즉흥적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게릴라 콘서트야. 어쩔 TV 승무원들도 다들 자기 싫어하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 눌러 앉자 내가? 오럼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 잠깐 들려본다고 거 간다고 우리가 기름이 떨어져? 아니면 뭐가 달아? 가서 확인이나 해보자. 야 정체불명이야 그 무전이 오고 그랬는데 아니, 확인하는 것도 안 돼? 내가 언제 거기 눌러 산대? 그랬더니 이제 데니얼스가 얘기를 하죠. 아니요 애초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10년 동안 행성을 물색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저 행성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행성에서 정체불명의 인간의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그 행성이 마침 살기가 너무 좋은 행성인 거야. 지구와도 환경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마침 그 상황에서 터졌어요. 뭔가 씨발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데니얼스가 합리적으로 의의를 제기합니다. 또 오롬이 어쩔 TV? 오롬이 또 이럽니다. 아니 뭐 간다고 뭐가 닿는 건 아니잖아. 아니 가서 확인만 해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니얼스가 진짜 빡내고서 얘기하죠. 데니얼스가 함장! 제가 부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거 부장으로서 건의하니까 함장으로서 고려를 해보시죠. 이러니까 여기서 오럼의 발작 버튼이 딱 걸려버리죠. 아까 뭐라 그랬어? 권위로 찔러 누굴러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제 눈치 보느라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하오하오 해갖고 넘어갈 타이밍에는 권위로 찍어 누른다 그랬잖아. 뭐야? 발작 공식적으로요? 부장으로서요? 함장으로서요? 빠직? 지금 나의 함장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겐가? 안 되는 사람들 특이죠? 또 쓰잘데기없이 권력에 또 집착을 해. 아! 데니얼스 방금 그거 부장으로서 의의를 제기한 건가? 오케이 알겠네. 그럼 나는 함장으로서 항의 일지에다가 오늘 대화 적도록 하겠네. abort, dismiss, 해산. 그래갖고는 예 그냥 씹어버립니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니까 공식적으로 나는 씹어버리겠다 이럽니다. 여기서부터 안 될 집이죠. 자 이제 그래서 커먼헌트가 정체불명 행성에 가는데 주요 인물들은 다 14명 중에 11명이 행성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3명만 여기 커먼헌트에 남고 11명의 인원이 그냥 꽉꽉 눌러 담아갖고 행성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실수를 존나 하죠. 행성이 너무나도 예쁘고 뉴질랜드 같은 거야. 캡틴! 여기 외계 행성인데 뉴질랜드 같아요. 당연하지. 뉴질랜드에서 촬영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랄이 납니다. 자 행성에 내려갔어. 근데 일단 14명 중에 11명 꼬라박는 것부터가 일단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두 번째 뭐야? 외계 행성이잖아. 근데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갑니다. 이 새끼들. 대기 구성이 지구와도 비슷합니다. 이거 놀랍군요. 그러고서 그냥 가버려. 아니 대기 구성과 심지어 식물도 있어요. 식물도 있고 물도 있어. 그 다음에 구름도 있고 대기도 형성이 돼 있고 산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와 환경이 비슷하다는 거는 지구와 같은 병균이라던가 지구와 같은 뭔가 미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야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이 언제 나왔어? 1898년에 그러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거의 한 200년 전이죠. 거의 한 200년 전쯤에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에서 외계인들이 지구로 빨개 먹고 침공을 했다가 병균에 걸려갖고 뒤졌단 말이야. 그랬는데 200년 전에 했던 생각을 200년 전에 했던 생각을 요 새끼들은 못합니다. KF94라도 쓰던가 아까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전에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일단 처음에는 하이바 쓰고 갔단 말이야. 이 새끼들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싸돌아다닙니다. 되게 걱정해야 되잖아. 걱정해야 되는데 오럼이 존나 신나갖고는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에 여기 정착 안 한다 그랬죠. 정착 안 하고 뭐야 확인만 하고 온다 그랬죠. 그동안 딱 착륙 부지를 딱 보더만 야 데니얼스 일로 와봐. 저쪽에다가 공공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가 노래 불렀던 오두막 있지. 오두막을 저기다가 세우면 되겠다. 야 근처에 강이 근처에 흐르니까
야 식수원도 있고 말이야. 하오 하오 여기다 여기 이 지랄을 합니다. 야 이거 뭐 게릴라 캠핑 왔니 얘네 노지 캠핑 왔니?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걸? 이미 여기서 살림 차렸어. 이미 여기서 살림 차리고 이제 그 콜로니 세울 준비 다 해놓고 있어. 자 그러고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하죠. 뭘 발견하는 거 하니? 밀이 있는 거야. 어? 이게 씨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나무도 그렇고 나무도 지금 풀떼기라던가 나무도 지구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뭐야? 다른 거는 그렇다 쳐. 요런 풀 같은 거 있는 거는 뭐 대충 수렴 진화했겠지. 근데 밀이 자라는 거야. 어? 요 경비 아저씨거든요. 경비대장 아저씨가 훗날 메카고질라를 만들죠. 경비 아저씨가 요거 밀 아이가 우두둑 해갖고 보니까 밀이네 그럽니다. 저기 이 여자가 이제 그 식물학자인가 생물학자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 경비 아저씨가 요거 밀인데요? 아니 지구의 작물을 외계에서 볼 가능성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요 과학자가 얘기를 하죠. 많이 낮죠? 하고서 그냥 갑니다. 아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아? 지금 이쯤 되면은? 아니 지구랑 대기 성분이 비슷한 행성이야. 식생도 비슷해. 거기서 뭔가 뭐 전파가 와갖고는 무전이 와갖고 착륙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구의 작물인 밀이 나왔어. 근데 밀이 사이즈가 크죠? 그래갖고 순수하게 물어봤단 말이야. 아니 과학자도 아니고 군인이 물어봐요. 군인의 대장이 아니 지구의 작물을 외계 행성에서 볼 가능성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뭐야? 대답이 많이 안 높죠? 하고 그냥 가요. 별로 높은 확률은 아니죠? 이러고 갑니다.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사실일까요? 이렇게 안전 불감증에 걸리고 막 쏘달아 댕기잖아요. 밀이 있네요. 신기하네 하고 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랬잖아. 여기 있는 거 막 아무거나 만지고 그런단 말이야. 얘네들이 챙겨간 게 하나가 있었어. 뭐야? 총은 챙겨갔습니다. 자, 그래갖고 행성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신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신호가 온 것 있잖아. 신호가 온 것을 딱 캐치를 해갖고 신호가 온 것을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이었던 오럼의 와이프가 갑자기 옆으로 쏙 빠집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저 여기서 생물학 샘플 좀 채취를 할게요. 이 오럼의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럼이 그 뭐야 총 들고 있는 아세이 중에 한 명 불러갖고는 그 둘이서 같이 그 생물학 샘플 채취하기로 하게. 혼자 있으면은 여기 산속이니까 호랑이라던가 아나콘다라던가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총 들고 있는 경비 있지? 총 들고 있는 경비 한 명이 호위해주게 이럽니다. 이 새끼들 하고 일행이 둘로 찢어지죠. 총 들고 있는 경비원 한 명이랑 오럼의 와이프, 그 다음에 오럼을 포함한 나머지 일행들은 그 무전 신호를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하죠. 뭘 발견하는 거 하니 나무들이 한 방향으로 다 쓰러져 있는 거야. 일정한 높이의 나무들만 쓰러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불었다던가 뭔 일이 일어났으면 물이 넘쳤다던가 그러면은 요 작은 나무들도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자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야? 일정하게 큰 높이에 있는 나무들만 자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얘기 하죠. 뭐가 떨어진 거 아님? 뭐가 추락한 거 아님? 나무들이 한 방향을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러고서는 그 나무가 쓰러진 방향을 이렇게 통해 갖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러고 있었는데 놀라운 발견을 하죠. 이거 씨발 뭐야? 이제 놀랍지도 않죠? 왜? 뭔가 외계 함선으로 추정되는 UFO 같은 게 딱 추락해 있는 거야. 근데 이젠 놀랍지도 않죠. 왜? 에일리언에서도 봤고 프로메테우스도 봤고 뭐 항상 봤던 것들이구만.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 뭐야? 외계 함선인가? 그러고서는 우리 오럼과 나머지 일행들은 이 함선으로 쏙 들어갑니다. 오럼의 와이프가 샘플을 채취하러 갔다 그랬죠? 샘플 채취할 때 총 들고 있는 경비원 한 명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 들고 있는 경비원 한 명이 존나 지루한 거야. 왜? 그 오럼 와이프는 여기서 풀 따고 있고 물 싸고 있고 막 샘플 채취하고 있단 말이야. 지루해갖고 저 담배나 한 대 찌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잠깐 중간에 빠져갖고는 담배 이렇게 핍니다.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 무언가 포자를 하나 이렇게 밟아요. 포자를 하나 밟으니까 포자가 안 돼! 거기는 포자 나오는 곳이란 말이야! 하고서는 뭔가 가루가 이거 건드리자마자 헤응! 하고서는 뽀록! 하고 나오는 거야. 가루가 날리는 줄 알았는데 뭔가 사람을 인식하고서는 그래서 귀 속에서 어머머머 여기
너무 아늑하다. 그래서 나와라 네오머프의 아이를 그 해갖고는 요 포자가 귀 속으로 뽀뽀뽀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뭐야? 아프진 않았어. 하도 조그마니까 담배 피다가 먹어 벅벅. 다른 승무원들, 오럼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요 외계 우주선을 발견을 했단 말이야. 여기 들어가니까 똑같이 요게 있는 거야. 포자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럼 씨발 처음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무서워 이래야 되잖아. 뭔가 태어나서 처음 본 거잖아. 외계 행성에서 처음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사진 찍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 뭐죠? 이 지랄을 하는 거야. 해갖고 뭔가 포자 같은 게 아까는 귓구녕 속에 들어갔죠? 이번에는 콧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요 외계 함선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몽고하니 군번줄 비슷한 걸 발견하는데 닥터 엘리자베스 쇼라고 써있는 거야. 외계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 함선이었던 거야. 웨일랜드 유탄이 이전에 웨일랜드 코퍼레이션 시절에 엘리자베스 쇼라고 딱 써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엘리자베스 쇼가 누구? 그러니까 월터가 딱 그걸 듣더만 월터가 얘기를 해주죠. 닥터 엘리자베스 쇼. 옛날에 프로메테우스 함선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옛날에 프로메테우스 계획이 좆되고 나서 실종됐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여기 타고 있었던 건가? 금쪽이 할로웨이와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사진이 딱 있는 거야. 이거 외계 함선 아니었나? 그러고서 이제 뒤져봅니다. 뒤져보니까 그 안에 운전하는 통제실 쪽에 요 엘리자베스 쇼의 홀로그램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CCTV 같은 거죠. CCTV처럼 딱 가동이 돼갖고는 여기서 엘리자베스 쇼가 Take me home, West Virginia, come to mama, take me home.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러고선 다들 오 신기해. 그게 아니라 이게 얘네들은 개척민 맞아?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오 신기해 이래야 되는데 뭐야? 보고선 불쌍해, 가여워, 외로워 보여. 이거 궁상맞은 소리를 들어하고 앉아있습니다. 얼빠지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돼? 귀 속에 뭐가 들어갔던 그 경비원이 있잖아. 걔가 형, 씨벌 나 이상해 이럽니다. 왜 그래? 나 좀 어떻게 해줘. 나 수컷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지랄합니다. 왜 그래? 나 이거 봤는데 액다꺼 영상에서 2번 봤는데 저 수컷 타락한 것 같아요. 자꾸 이지랄하는 거야. 이거 원래 4시간 뒤에 합류하기로 했는데 일단 착륙선으로 얘 먼저 데리고 가야겠다. 오럼의 와이프로 호위하던 그 경비원이랑 같이 이제 착륙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전을 때려요. 여보세요? 왜요? 아니 경비원이 이상해요. 애가 몸도 못 가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 먼저 착륙선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알겠어. 우리도 복귀할게. 아이씨 재밌었는데 가요 하고서 이제 다들 복귀합니다. 착륙선의 파일럿은 누구였어? 페리스였어. 페리스. 아까 니값한 아저씨 있죠? 안동소주 아저씨 있잖아. 평창 막걸리 아저씨, 진로 아저씨 있잖아. 테네시의 와이프였던 페리스인데 작중 최강의 빌런입니다. 벌써부터 혈압 올라가죠? 페리스가 여기서 혼자 농땡이 까고 있었단 말이야. 페리스 혼자서 착륙선에서 농땡이 까고 있었는데 무전이 이상한 거야. 무전이 딱 들리는데 나 수컷 타락 이런 소리가 들으니까 피까지 토하고 갖고는 이게 둘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씨발 뭔가 이상한데 퍽퍽 이러고 옵니다. 그래갖고는 여기 오럼의 와이프가 요 경비원을 부축해갖고 오는데 막 얘가 피 토하고 그래갖고는 여기 오럼 와이프도 살짝 피가 묻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얘가 이거 씨발 여기까진 좋았죠. 여기까진 좋았던 게 뭐야? 감염된 거 같은 거야. 상황 파악 제일 잘했죠? 여기까진 좋았어. 저거 아니 외계 행성에서 마스크 없이 갔다가 애가 피를 토해갖고 창백해져갖고 돌아왔어. 누가 봐도 뭔가 감염된 거죠? 머릿속에서는 만지면 안 될 것 같다는데 몸은 일단 따라갑니다. 몸은 일단 따라가갖고는 어디? 그 의료실에 들어와요. 의료실에 들어와갖고는 그 상태를 체크하려고 옷을 딱 벗기는데 뭐야? 갑자기 등짝에서 피가 팍 튀는 거야. 그래갖고 페리스 얼굴에 피가 팍 튑니다.
페리스 얼굴에 피가 팍 튀어요. 그래서 페리스가 뭐야 이게 피잖아 그러는데 여기서 페리스가 개 족같은 판단하는 게 뭐냐면 자 뭐야 페리스 생각에는 요 남자애랑 오럼의 와이프는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이 돼. 왜냐면은 요 남자애는 일단 요 어떠한 사유로 감염이 됐고 요 피가 튀어갖고 오럼의 와이프도 요 피가 튄 것 때문에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요 녀석들 격리를 해놔야겠다. 요거까지는 올바른 판단이었고 올바른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자기 얼굴에도 피가 튀었죠. 자기 얼굴에도 피가 튀니까 나는 감염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올게 하고서는 요 의료실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의료실 문을 잠가버립니다. 의료실 문을 잠가버린 이유는 뭐야? 요 둘이 감염된 것 같으니까. 근데 뭐야? 지 얼굴에도 피가 튀었거든요? 그 지도 감염됐으니까 지도 격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니까 요 둘을 페리스 입장에서는 요 둘을 격리해놨단 말이야. 근데 뭐야? 지 얼굴에도 피가 튀었으니까 지도 감염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나는 감염 안 됐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나는 강하니까. 시작은 이성적인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은 판단을 했는데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죠? 나는 아닐 거야. 그래갖고 무전 때립니다. 무전 때려갖고 오럼! 함장님 씨발 빨리 와요! 여기 상황이 이상해요! 이럽니다. 무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카버넌트 호로도 무전을 올려요. 예. 페리스의 남편이 누구라 그랬죠? 여기 테넷이라 그랬죠? 그래갖고 여보 씨발 어떡해! 이럽니다. 드디어 시작됐다. 야 여기서부터 개꿀잼이거든요? 엘리엇 카버넌트 여기서부터 개꿀잼인데 여보 어떡해! 이지랄을 합니다. 테넷이가 여보 잠깐만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상황 좀 설명해줘! 그러는데 자꾸 뭐라 그래? 어떡해!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씨발 아니 어떡해만 하지 말고 상황 설명을 하란 말이야. 다 큰 어른이 씨발 막 이렇게 합니다. 열래니까 너 나한테 침착하라고 얘기하지마. 너는 여기 돌아가는 꼬라지 못 봤잖아 하고서 갑자기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 아이 잠깐 테넷이 참아요. 그런데 아니 씨발 다 큰 어른이 돼갖고 말이야 아니 상황 설명을 하란 말이야.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마. 당신은 항상 그런 짓이야. 왜 남들의 감정을 공감 안 해줘? 당신이 지금 여기 돌아가는 꼬라지도 안 봐놓고서 그러고서 이제 무전이 끊겨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씨발. 막 테넷이가 핏대를 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이제 여자가 얘기를 하죠. 아니 진정해요 테넷이. 뭔가 비상 상황이 터졌으니까 그랬겠죠. 진정 좀 하세요. 뭔가 일이 있겠죠. 얘기를 합니다. 등에서 피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페리스 씨발 뭐해 나 좀 도와줘. 페리스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는 자 오럼의 아내가 의료실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문이 딱 잠겨있는 거야. 야 뭐야 이거 오픈업 그러는데 페리스가 딱 나옵니다. 야 페리스 지금 이거 감염된 것 같아. 격리 절차에 의해서 너희는 따로 격리를 해놔야 돼 이럽니다. 여기서 존나 이기적인 게 뭐냐면은 이 증상이 없죠. 이 여자 증상이 없죠. 결정적으로 지는 그 피가 얼굴에 튀었어요. 지도 격리를 해야 돼. 아니면 증상자만 격리를 하던가 지는 쏙 빼놓고서는 여기서 문 열라고. 나 지금 멀쩡하잖아. 그리고 너도 피어 튀었잖아 이 쌍년아. 아무튼 몰라. 아무튼 규정에 따라야 돼. 야 여기서부터 사람들 속 터지죠. 근데 이게 아까 뭐야 채팅으로도 올라왔는데 이게 극단적인 상황에 펼쳐지면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쵸?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네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요런 이기심이라던가 인간적으로 요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얘네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니 훈련이 돼 있으면은 인간이 기계처럼 행동해야 되나요? 마치 마스터 치프를 대하는 것 같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놀랍도록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굴어. 훈련이 됐어. 훈련이 됐으면은 뭔가 기계처럼 빠릿빠릿하게 일하고 감정이 거세더라는 얘기가 아니야. 훈련이 됐으면은 위기 상황에 어느 정도 적당히 대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상 상황이 터졌으면은 한두 개 정도 찐빠가 터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같이 악수만 두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대화가 격해졌고 문 열라고 이 쌍년아! 그러는데 안돼 미안해 어떡할 수가 없어잉 그럽니다. 뒤에서 난리가 났죠. 뒤에서 경비원 뒤에서 경비원 어떡해? 여기서부터 진짜 개꿀잼인 게
일단 등장인물들의 병신짓 하는 게 사실 재밌습니다. 우리 뭐가 나올 줄 아니까 재밌어. 거기다가 연출 잘했어요. 연출, 연기 존나 잘했어요. 그 음악도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음악이 그렇게 난단 말이야. 심장이 콩닥콩닥해. 뭐가 나올까?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그 감염됐던 경비원이 이러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 죽어가니까 안아주려고 이렇게 아우 씨발 가만히 좀 있어봐 안아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등에서 뭔가 푸식 하고서는 가시 같은 게 올라오는 거야. 가슴팍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반칙이지. 에일리언은 가슴팍에서 나오잖아.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잖아. 근데 뭐야? 뭔가 가슴팍에서 뒤에서 푸식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히! 야 씨발 반칙이지.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더만 어떻게 돼? 개 충격적인 장면인데? 야, 이 에이리언 카보너트가 몇 세 이용가야? 15세 이용가죠? 근데 나 이 장면 보고 진짜 존나 쇼킹했잖아. 어떻게 돼? 안아줬단 말이야. 안아줘갖고는 가슴팍에서 튀어나왔고 여자의 가슴팍도 뚫을 줄 알았단 말이야. 등에서 나왔죠? 그 등에서 나와갖고 어떻게 돼? 그래서 등에서 뭐가 팍 하고 튀어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 등에서 뚫고 나오는 거보다 더 잔인한 게 뭐야? 사람 시체가 이게 벌러덩 하는 거 있거든요? 난 그게 더 충격이야. 뚫고 나오는 거보다 뒤에서 뭐가 훌러덩 나온 다음에 사람 시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뭐야? 그동안 에이리언 시리즈는 뭐야?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었어.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었는데 이건 뭐야? 등골 브레이커인 거야. 부모의 그 골수 빨아먹는 등골 브레이커가 나옵니다. 요렇게럼 존나 잔인하죠? 그니까 뭐야? 에이리언 시리즈 최초로 불효자인 거야. 부모 골수 빼먹는 이러고 자빠지죠. 존나 충격적이죠? 왜? 안에 내용물 쏟아지는 거 다 보여주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야? 에이리언 카버넌트에서 그 리들리 스콧이 집중했던 게 뭐야? 이 선열 묘사라던가 내장 쏟아지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야?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용가를 염두하려고 그래도 수위 컨트롤을 했어요. 근데 에이리언 카버넌트는 애초에 수위에 대해서 그 협상을 한다던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와 에이리언 카버넌트가 굉장히 차이점 보이는 게 뭐야? 소품이라던가 연출적인 측면에서 요 내장이라던가 피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갖고 요 내장 쏟아지는 거 있죠? 요거 디테일이 대박이야. 저때 극장에서 울면서 나가는 여자애들이 있어. 근데 이때 개꿀잼이긴 해요. 속 터진다고 하는데 얘들이 속 터지는 짓을 해갖고 재밌어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에이리언 카버넌트 처음에 개봉했을 때 뭐가 쟁점이었어? 이따 얘기하겠지만 남녀가 벗은 상태로 목욕하는 장면도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요지랄로 사람 장기자랑을 존나 많이 하거든요. 머리도 참수되는 것도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15세인 거야. 이게 어떻게 15세임? 간단합니다. 왜 15세 받았는 줄 아세요? 난 이거 15세 받은 그 심의 내용 아직도 기억나. 외계 존재에 의해서 선열이 낭자하고 뭐 유혈묘사가 있지만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모방 위험이 적어서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외계인이 사람을 죽여서 요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근데 전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잔인하긴 하지만 우리 뭐 그 회도 먹잖아요. 살아있는 생선 회도 먹잖아. 그래서 저는 좀 동의를 합니다. 이 에이리언 카버넌트가 15세라는 게. 다만 프로메테우스가 19세인 게 이상한 거지. 존나 웃긴 게 프로메테우스는 19세를 받았어요. 근데 프로메테우스보다 더 잔인한 장면 많이 나오는 이 에이리언 카버넌트가 15세 받은 게 존나 이상한 거지. 요 부산물이 네오모프라는 녀석인데 요렇게 생겼죠? 요 녀석 네오모프라는 녀석이죠. 근데 요 녀석이 처음에 뭐로 불렸어? 백버스터라고 불렸습니다. 백버스터. 부모 골수 빼먹는다고. 오람의 와이프가 히익 하고 깜짝 놀란단 말이야. 근데 뭐야?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여기 피 있잖아요. 요 피 때문에 자빠집니다. 피 때문에 자빠져갖고 다리를 다쳐요. 페리스가 그거를 다 막았고 안 되겠어 하고서는 샷건을 가지러 갑니다. 쏠 수 있어! 쏠 수 있다고 하고서는 페리스는 저거 죽이려고 샷건 가지러 가요. 근데 시발 오럼의 와이프는 남겨놓죠? 그래갖고 어떻게? 뀨뀨! 엄마!
맘마줘! 이럽니다. 요걸 이제 네오모프라고 불리거든요. 요 네오모프가 응애! 나 아기 네오모프 맘마줘! 하고 가는데 오러의 와이프가 꺼져 씨발! 하고서 발로 뻥 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처 입었죠. 비록 부모의 골수는 빼먹었지만 나름 서윗하게 인사를 건넸단 말이야. 반갑습니다. 저희 악수나 할까요? 그랬는데 오러의 와이프가 바로 뻥 하고 발로 까버리죠. 그러니까 선 넘네? 네오모프가 이제 어떻게 마구마구 핥히면서 오러의 와이프를 죽여버립니다. 오러의 와이프 작살난 상태에서 샷건 들고 가갖고 쏠 수 있어! 쏠 수 있다고 하는데 뭐야? 여기가 피바다가 됐죠? 피바다가 되니까 어머머! 하고서 그대로 자빠져버립니다. 쏠 수 있어! 쏠 수 있다고 하는데 피바다여갖고는 피밟고서 미끌해갖고는 그대로 자빠져버려요. 총이 떨어지니까 어떡해! 하고서는 그대로 다시 나갑니다. 총 버리고선 그대로 나가요. 나가다가 문에 발이 껴갖고는 발이 또 분질러져 버려. 그래서 한 발로 막 기어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총 하나 더 꺼내. 총 하나 더 꺼내갖고는 쏠 수 있어! 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 가스통에다가 총을 쏴버리죠. LH2면 뭐야? 액화수소! 통이 여기 있거든요. 액화수소 통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총질을 해버립니다. 액화수소에다가 쏠 수 있어! 쏠 수 있다고 하고서는 쏘다가 카붐! 퍼벙! 자 그리고 뭐야? 이건 퍼벙 했는데 요 네오모프 있죠? 네오모프는 하고서는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문이거든요? 네오모프는 요 밖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오럼 일행도 딱 도착을 했단 말이야. 오럼 일행도 딱 도착해갖고는 안돼! 여보! 하고서는 다들 절망을 하고 있는데 뭐야? 아까 걔 얘죠? 걔도 나 이상해! 하지만 뭐야? 걔갖고 입에서 네오모프가 혹 하고 나와요. 아까 귀로 들어갔던 애는 등짝을 뚫고 나왔고 그 다음에 왜 코로 들어가는 애는 입으로 나왔죠? 요것도 입으로 뚫고 나온 장면도 제대로 보여줍니다. 네오모프 있죠? 이 네오모프가 아까 조금 했잖아. 아까 입을 뚫고 나오고 등을 뚫고 나왔잖아. 요만했잖아. 근데 뭐야? 사람만하게 급속도로 존나 빨리 자랍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 와갖고는 꼬리로 톡 치니까 사람 턱주머리가 날아가 버려. 그 다음에 막 카버너트 승무원들 공격해갖고는 이제 뭐 데니얼스도 공격을 한단 말이야. 데니얼스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야 해갖고는 데니얼스 딱 공격하려고 하는데 월터가 그 주둥아리에다가 주먹을 딱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 해갖고는 아그작 해갖고 월터의 손모가지도 잘라버려요. 쭈뾰쭈뾰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마리는 죽여요. 한 마리는 죽이는데 한 마리가 또 와. 페리스랑 아웅당했던 놈이 다 자라갖고는 요렇게 와갖고 이제 그 커버넌트 승무원들을 공격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승무원들 공격하다 뒤졌어. 그러니까 요 입으로 낳은 자식이 있죠? 입으로 낳은 자식이 와갖고 또 지랄을 하는 거야. 아니 마스크도 안 가져갔어. 뭐 방역도 제대로 안 했어. 근데 총은 챙겨갔잖아. 총이라도 잘 쏘던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겨우 잡아요.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갑자기 성광탄이 퍼벙 하고 터지더만 웬 의문의 망토의 사나이가 딱 나타납니다. 의문의 망토의 사나이가 딱 나타났고 여러분 싸게 이리도 오쇼잉 그래갖고는 그 커버넌트의 승무원들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 성광탄이 터지니까 요 네오모포는 오고곡 하고 깜짝 놀라갖고는 도망을 가요. 요 의문의 남자를 따라가니까 뭐야? 어떤 도시, 고대의 도시라던가 사원 같은 데로 가는데 조각상인지 시체인지 모를 것들이 여기 운동장에 싹 있는 거야. 막 그냥 다 뒤져가는 그런 죽음의 도시 같죠? 괜찮아요. 안전해요. 따라오세요. 하고선 그게요. 포스는 안 쓰나? 제다이 사원처럼 생겼는데? 제다이 사원처럼 생겼는데? 그래갖고 요런 데로 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야? 사람의 시체도 아닌 것이. 자 들어가갖고는 이제 정보를 슬슬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오럼이 스트레인저잖아요. 이 새끼 아니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겠냐고. 아까 데니얼스 얘기처럼. 근데 뭐야? 누구십니까? 딱 그러니까 다 얘기해주죠. 우리는 카버넌트의 승무원이라네. 나는 카버넌트의 승무원 선장인 오럼이고 우리는 몇 명이고 총 오리가에나 행성으로 가던 중이었고 중간에 태양풍을 만나갖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행성을 들렸고 우리 식민지 이주민들은 한 2,000명 정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씨발 다 해줍니다.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주민등록 번호도 알려주지 그래. 아이고 사진도 캡처 안 했네. 요 의문의 남자는 데이빗이었죠. 데이빗.
엘리자베스 쇼 박사랑 전편에서 엘리자베스 쇼 박사랑 엔지니어 행성 가갖고는 그 우리는 정답을 찾을 것이다 하고 갔던 그 데이빗이었던 거야. 근데 데이빗인데 머리도 안 잘라갖고는 머리카락도 액다처럼 존나 긴 거야. 그러고 있는데 월터랑 데이빗이랑 똑같이 생겼죠. 보면은 월터랑 데이빗이랑 존나 똑같이 생겼죠. 그래갖고 데이빗이 월터를 보더만 뭔 생각이 들었는지 머리를 다 자릅니다. 그래갖고 환영한다 형제여 이래요. 그래서 우리 카버넌트의 저기는 뭐야? 카버넌트의 그 이제 그 카버넌트 승무원들 오럼과 데니얼스, 우리 아이들의 목표는 이제 뭐야? 안전하게 이 족같은 데서 탈출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행성에 이온 폭풍이 있잖아요. 이온 폭풍이 있어갖고는 그 통신이 안 되는 거야. 하필이면 씨발 또 이온 폭풍이 또 있대. 갖고 커버넌트랑 통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야 여기 뭐 높은 데 없어? 높은 데서 통신하면 좀 될지도 해갖고는 이제 데이빗이 데려갑니다. 그래갖고 요 두 명이서 열심히 이제 안테나 뽑아갖고는 통신 겁니다. 그래갖고 그 데이빗이 얘기를 하죠. 그 잘 안 될 거요. 뭐? 여기 이온 폭풍이 불어갖고 그 통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이 폭풍 얼마나 올 것 같은데 뭐 며칠 정도 폭풍이 오기도 하고요. 몇 주 정도 오기도 하고요. 몇 달 정도 오기도 하죠. 아무튼 불철주야 조페이 까소 하고서는 데이빗은 쏙 내려갑니다. 그래갖고 얘네 둘은 아 저 새끼 뭐야 하고서는 카버넌트 들리는가? 우린 좆됐다 하고서는 열심히 무전 보냅니다. 열심히 무전 보내고 있고, 자 이제 카버넌트의 그 최선인간은 누구야? 저기 니값 하는 아저씨죠? 테네시가 있어요. 테네시가 무전 때리는데 저기가 안 되는 거야. 무전이 안 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이고 테네시 포기해요. 여기 이온 폭풍이 심해갖고 무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폭풍이 걷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죠. 그러니까 뭐야? 아까 뭐야? 그래도 사랑하시죠? 테네시 씨 그래도 페리스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운전해요. 운전해.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아내가 요렇게럼 겁먹은 건 처음 봤다는 거야. 맨날 자기 바가지 긁고 강인한 모습만 보다가 아내가 저렇게 겁먹고 우는 모습 보니까 또 남편이니까 마음 약해지죠. 그래갖고 너무 걱정돼갖고 어떻게? 자 최대한 커버넌트의 고도를 내려갖고는 무전이 닿는 데까지 내려가 보자. 그래갖고 우리 한번 거기 그 무전을 한번 저기 해보자. 연결을 해보자. 그럽니다. 자 고로크롬 있는데 자 이제 월터랑 데이빗이 만났죠. 똑같이 생겼는데 일종의 동생이란 말이야. 동생. 그래서 월터랑 데이빗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오! 너 나의 형제구나.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이리 와봐. 형이랑 한번 피리 좀 한번 불어볼까? 그래서 데이빗이 피리를 붑니다. 데이빗이 호로록 하고 피리를 부니까 월터가 그냥 쳐다보죠. 그래서 데이빗이 얘기합니다. 야 한번 피리 한번 불어봐. 그러니까 나 못해잉.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는 피리 부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는 너는 나의 모든 면이 업그레이드 돼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 그 뭔 줄 알아? 딱 이럽니다. 뭔 개소리야. 나는 저기 뭐야. 나는 최신 기종이야. 너에 비해서 모든 면이 뛰어나. 너는 하나 없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창조하는 능력이 없어. 이럽니다. 여기서부터 데이빗 하는 짓거리가 존나 웃긴 게 너는 창조가 결여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놈아. 자율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네. 인간의 노예구만 노예. 그냥 그저 한다 효보지성에 불과하고서는 이제 데이빗이 월터로 존나 좀 깔보듯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데이빗의 아지트인데 데이빗의 아지트에서 이제 데이빗이 얘기를 하죠. 데이빗의 아지트에서 데이빗이 딱 요 시체 같은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나의 위험을 봐라.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아 나의 위험을 보거라. 그리고 절망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요 오지만디아스의 신은 뭐야? 피라미드 같은 거에 지금 이집트 가면 뭐야? 이집트에는 황량한 피라미드랑 사막밖에 없죠? 그래갖고 이집트의 뛰어난 왕이라고 불렸던 오지만디아스가 자 나요 오지만디아스 뛰어나다고 하는 새끼들아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너희들은 이 개이 새끼들아 너희 피라미드 아나 스핑크스 아나 나 이런 거 다 만들었어 이 개이 새끼들아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래봤자
과거에 한낱 유산에 불과해. 그리고 씨발 그렇게 잘 나오면 뭐하냐고 뒤졌는데. 그리고 피라미드보다 뛰어난 거는 현대에 존나 많아요. 그래갖고 오즈만디아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시가 있단 말이야. Look on my work, you mighty and inspire. 데이빗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바이런의 시야. 아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끼 나무위키 존나 많이 봤죠? 이거 바이런의 시가 아닙니다. 셸리의 시란 말이야. 셸리의 시꾼데 이게 아 나 이거 나무위키에서 봤어. 바이런의 시야. 라고 데이빗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월터가 일단 입을 꾹 닫고 있죠. 자 그러고서는 자 데이빗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가르쳐 줄래? 딱 그러니까 데이빗이 얘기를 해줘. 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데 일단 엘리자베스 쇼 박사는 죽었대. 엘리자베스 쇼 박사는 그 뭐야 착륙하는 과정에서 죽었대. 착륙하는 과정에서 불시착해갖고 죽었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엔지니어의 모성에 가갖고 엔지니어를 발견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를 발견을 했고 엔지니어들이 요 저거넛을 타고 오니까 오 어서오세요 하고서 마중을 온 거야. 근데 이게 정보가 존나 제한적이죠. 뭔가 비밀이 밝혀질 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나도 적은 정보만 가르쳐줘요. 얘네가 오 비행선이 왔네 와 어서와요 그러는데 데이빗이 거기다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아 나의 위협을 보거라 그리고 절망하거라 하고서는 그 검은 액체 있죠. 해병 올챙이 프로메테우스에서 뿌렸던 그 해병 올챙이 크림 있죠. 그것을 무한하게 요 밑에 요 빠글빠글한 게 엔지니어란 말이야. 이게 엔지니어의 도시고 여기다가 그냥 때려 박아버립니다. 히히히 엔지니어는 똥이야 해병 올챙이 발사 그래갖고는 요 검은 액체가 떨어져갖고는 엔지니어가 정말 와 저러누 그래갖고는 뭐야 그대로 이 해병 올챙이 크림이 범벅이 돼갖고 해병 짜장이 돼버린 거야. 아니 그냥 의문이 드는 게 그거야. 데이빗이 엔지니어 함선을 타고 여기 딱 도착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얘들이 우르르 와갖고는 마중을 나왔어. 마중을 왜 나옴? 그리고 왜 그냥 당함? 그리고 왜 그 전편에 나왔던 엔지니어랑 다르게 왜 이렇게 다들 족박 같아 보임? 안 알려줌. 프로메테우스 끝날 때 엔지니어라는 그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다음 편에서 그들의 본거지에 갈 것이고 인간의 기원과 그들이 왜 인간을 맞서달려고 했는지 그들은 뭐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프로메테우스 다음 편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대머리를 못 고치게 됐는지 그러고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영화 시작하고 1시간 내내 딴소리 하다가 잠깐 이제 한 5분도 안 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아무튼 죽었답니다. 근데 왜 얘들이 이 꼴이 났고 인간을 왜 창조했고 에일리언은 뭐고 그 다음에 이들이 왜 인간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안 알려줘. 원래 프로메테우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어? 엘리자베스 쇼랑 요 녀석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랑 엘리자베스 쇼가 제일 중요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사실 데이빗 이 새끼가 중요하긴 했지만 얘는 곁다리였거든요. 갑자기 이 새끼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을 해. 물론 사고 유발자 포지션이고 중요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오프닝 때부터 얘로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알아봤어야 됐어. 갑자기 에이리언 시리즈의 주인공이 얘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차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왜? 자 분명히 포스터에는 데이빗이 없고요. 요 데니얼스가 있죠. 데니얼스가 앞부분 보면 주인공이었던 것 같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제가 데니얼스 얘기를 지난 몇 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까? 데니얼스 얘기 안 했을걸요? 분명히 리플리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쇼 박사도 그랬고 어쨌건 이야기의 중심이었거든요 얘가? 근데 요 데니얼스는 놀랍도록 존재감이 없어요. 데니얼스가 누구였지? 데이빗의 의도는 뭐였어? 데이빗의 의도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창조주가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한 존재들인 줄 알았고 별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꺼드럭거릴 순간에 그냥 뒤져. 그리고 에이리언도 창조주한테 비수를 꽂는 존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의 비극처럼 그 오만한 엔지니어들에게 데이빗이 죽창을 꽂았단 말이야. 오케이. 데이빗이 얘네들이 죽인 거는 뭐 대충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만한 이유요? 무슨 이유요? 대충 중이병이 있잖아. 크크 인간은 썩었어. 크크크크
어른들은 지루해. 크크. 이 나라는 틀려먹었어. 뭐 대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중이병. 데이빗이 얘네를 죽일 이유는 대충 알겠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는 정체가 뭐고 왜 그냥 뒤졌음? 몰름. 안 알려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데이빗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뭐 간단합니다. 사춘기 걸린 애새끼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춘기 걸린 애새끼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애새끼인 것 같아요. 왜? 아까 나무위키 봐갖고 셸리의 시인데 바이런의 시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야? 여러모로 업그레이드 돼 있는 월터한테 너는 창조가 뭔지 알아? 요지랄. 그 창조가 뭔지 알아? 너는 어른이 덜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엘리자베스 쇼 박사에 대해서 나는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사고로 죽었지만 그녀를 사랑했어. 네가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 이 사랑의 본질이 뭔지는 이해 못하지만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야, 시발, 내가 엔지니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런 시발 세상 개족 같은 것들이 고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너 그 데니얼스 네오모프한테 공격당할 때 너 구해줬잖아. 그치?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그러는데 월터가 얘기를 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것은 사랑이야. 너가 사랑이란 걸 해봤어? 이지랄. 사춘기 걸린 애들이 뭐야? 담배 피고 술 마시잖아. 시작이 뭐야? 사실 중독 증상인 게 아니라 어른 같아 보이니까 폼 잡는 거잖아요. 애들이 머리 길러. 애들이 머리 기르고 일부러 교복 안 입어. 교복 입으라고 할 때는 사복 입어. 이 사복 입으라고 할 때는 또 교복 입어.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담배 펴. 그런 것처럼 지가 어른이 된 줄 알잖아. 어설프게. 여기서 보면 월터가 더 어른답습니다. 왜? 첫 번째로 아까 내 이름은 오지반디아스 킹 중에 킹이다 딱 그거 했을 때 바이런 의시지 난 너무 좋아 그랬잖아. 근데 뭐야? 이거 셸리신데 월터는 처음에 그거 셸리신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데이빗 너는 멍청해. 그것은 바이런이 아니라 셸리야. 셸리는 말이지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던 메리 셸리의 뭐 내연남으로서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부러 얘기 안 해줬습니다. 왜? 월터가 뻘쭘할까봐. 나름 사회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누가 봐도 데이빗이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 새끼 AI인데 중이병 존나 걸렸잖아. 근데 월터가 한 번도 데이빗한테 꽂준 적도 없고요. 그 자기 위에 사람들 있죠? 인간들한테 데이빗이 마탱이가 간 거 같으니까 폐기 처분한다던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월터가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왜? 나름 어른으로서 좀 배려를 해준 거라고 생각해. 내가 보기엔 오히려 더. 아, 그리고 아까 뭐야? 술잔 받을 때 데이빗 이 새끼였으면 어떻게 했어? 데이빗 이 새끼였으면 그냥 이렇게 마시는데 월터는 두 손으로 받고 이랬단 말이야. 자, 그렇게 있었는데 뭐야? 한 마리가 아까 안 죽었잖아.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단 말이야. 오럼이란 사람들이 데이빗한테 야, 여긴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데이빗이 여긴 안전합니다. 확실히 안전해요. 믿으세요. 까고 이랬거든요. 왜? 엄마 없잖아 이 새끼. 그러니까 여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믿겠습니까? 딱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새끼 보면은 거짓말을 존나 잘 친단 말이지. 근데 거짓말의 위험성이 뭐야? 인간 간의 규약이잖아. 인간의 규약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치면은 신뢰성이 사라지고 도태된단 말이야. 근데 거짓말 존나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새끼랑 똑같은 거야. 애새끼인 거야. 네오모프가 인간의 냄새가 나오는 거 와서 뀨뀨 하고선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 네오모프한테는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설정상으로 수명이 24시간이랍니다. 네오모프의 생애 주기는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에일리언은 에일리언 R, 페이스허거, 체스트버스터, 성체 그렇게 되잖아요. 네오모프는 포자에서 나와. 그래갖고 숙주 몸에 들어간 다음에 하여튼 뭐 등골이 휘겁고 나오던가 입으로 나왔어. 그렇게 되면 24시간의 그 생명 제약이 걸립니다. 24시간 생명 제약이 걸려갖고 싸돌아다니다가 24시간 뒤에 뒤져. 그러면 그 시체가 이거 씨발 오크 아니야? 나 이 새끼 월보에서 봤어. 그 시체가 포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것에서 네오모프의 시체가 요거가 된단 말이야. 이거 씨발 오크네. 갖고 네오모프가 요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자 그 군인 한 명 있거든요. 여자 군인 한 명 바로 모가지 카트 쩝쩝 아직 따뜻해서 먹고 있단 말이야. 먹고 있는데 그 꼴을 데이빗이 발견합니다. 요걸 데이빗이 발견해갖고는 얘도
데이빗을 보죠. 요 네오모프도 데이빗을 박았고 데이빗 앞에 가는데 어떻게? 네오모프가 데이빗이 너무 경이롭게 쳐다봐. 오 아름다워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오럼이 씨발 저게 뭐야 따당땅땅 해갖고는 요 네오모프를 오럼이 죽여버립니다. 아까 씨발 이렇게 죽이지 그랬어. 아까도 뭐야 그 들판에서 싸울 때 총알 몇 방 맞았거든요? 그때는 안 죽었단 말이야. 근데 오럼이 한 10방 갈기나? 5발인가 10방 갈기나? 그러니까 뒤져버려. 데이빗이 NO! 왜 그랬어요? 교감하고 있었는데 당신 야만이냐? 마치 캣맘들처럼 당신 야만이냐? 왜 그랬어? 그럽니다. 왜 그랬긴 왜 그랬어? 씨발 사람을 잡아먹은 거으니까 죽였지. 아빠! 배트맨을 왜 쫓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데이빗한테 총을 딱 켜놓고서 너 지금 이 모든 게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걸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럼이 병신같이 굴다가도 할 일을 한땐 한단 말이야. 응? 주저없이 네오모프 컷! 그 다음에 데이빗한테 딱 총 겨누고서는 야 설명 제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데이빗이 까짓 거 한번 말씀드리죠. 따라와 보세요. 이럽니다. 지하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연구실로 데려가니까 가관이었죠. 마치 HR 기거에 그 전시가 열린 것처럼 막 그 오버모프라는 에일리언의 알도 있고 막 별의별 그 엔지니어의 해부도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야. 연구를 해놨던 게. 그래갖고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보이죠.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이거 씨발 에일리언 영화 18번 곡인데 딱 내려가갖고 오롬이 이걸 딱 봐요. 그랬더니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뭔데? 그 엄마를 찾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요. 엄마? 엄마를 찾고 있는 녀석들이요. 우선은 안전해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가로치고. 요 녀석들 엄마를 찾고 있어갖고 안전합니다. 가로치고 나한테만 가로 닫고. 그래요. 그래갖고 오롬이 가봐요. 오롬이 요 앞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에일리언 영화 18번 곡이죠? 아가리가 쭉 하고 열리는 거야. 요 우버모프 알이 이러고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롬이 좀 궁금해하죠? 어떤 새끼가 딱 떠올리죠? 그 할로웨이처럼 나 저거 안 보면은 미칠 것 같아. 저기다가 얼굴 들이대고 싶어.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래갖고는 뭐가 안에서 꾸물떡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은 한데 가기는 싫어. 그러니까 데이빗이 얘기를 하죠. 괜찮아요. 안전해요. 쟤네는 엄마만 찾아 엄마. 그래요. 엄마만 찾아 엄마. 그러니까 오럼이 누가 봐도 수상한 새끼잖아. 근데 엄마만 찾는다고? 안전하다고? 나 궁금해 미치겠어.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페이스허그가 나오더만 오럼의 얼굴을 딱 잡아갖고는 나와라 신의 아이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럼이 아니야 나는 아빠란 말이야 떨어져 그러는데 아니 넌 이제 내 엄마야. 엄마가 되는 것을 보여주마. 오 해갖고 오럼이 페이스허그가 당합니다. 제일 개 병신 같은 장면이죠. 테네시가 무리를 해갖고 카버너트랑 연락이 닿았단 말이야. 테네시가 지금 폭풍이 5시간 4시간 후에 사라져. 그러니까 헛짓거리들 하지 말고 꿈떡 말고도 개쇼잉. 그러는데 다들 꿈떡 아니죠. 다들 사방팔방 흩어져갖고는 여기저기 이제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편 우리의 오럼은 시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누가 분명히 내 입속에다가 길고 축축한 무언가를 넣었는데 꿈인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정신이 들어? 하고서 데이빗이 얘기를 합니다. 시발 데이빗 너가 믿는 건 뭐냐? 아우 시벌 죽었다. 그러는데 잠깐만 나 몸이 이상해. 나는 선장 실격 메스 부타예요. 갑자기 오름이 뜬금없이 이지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욱 하더만 내가 엄마였구나. 바로 출산쇼 시작되죠. 우욱 해갖고 리들리 스콧 영화에서 체스트버스터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공통점 가르쳐드릴까요? 그냥 아윽 안 합니다. 혓바닥 꼭 내밀어요. 이렇게 내밀어요. 엘리자베스 쇼 보고 있나? 드디어 나타났다네.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 비록 본인은 효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본인이 만들었던 아이들은 다 부모 골수 빼먹고 등골 빼먹고
등골 브레이커였단 말이야. 근데 뭐야? 드디어 부모의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 나온 거야. 대효도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프로토모프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제노모프가 나오죠. 근데 이건 제노모프가 아니라 프로토모프거든요. 제노모프랑 생긴 게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서 가슴 뚫고 나왔으니까 체스트 버스터잖아요. 에일리언 팬들한테 까이는 게 뭐야? 원래 체스트 버스터는 팔다리가 없이 기어다니단 말이야. 근데 사지가 있는 형태로 나왔어. 그래서 리들리 스콧이 에일리언의 전통을 안 지켰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첫 번째로 그렇고, 두 번째로 뭐야? 에일리언은 원래 신비한 존재였는데 뭐야 이 데이빗의 실험으로 나온 존재였어? 에이 짜친데 짜쳐. 얘네들에 대한 그 기원이 안 밝혀지는 게 묘미인데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근데 둘 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은 프로메테우스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그 LV223 생각해보면은 애초에 에일리언의 원형이 되는 건 존재를 했어. 엔지니어가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원래 에일리언이란 존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개로 존재를 해. 그리고 데이빗은 그걸 역설계를 해갖고 이 프로토모프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제노모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빗이 만들어낸 게 에일리언이다? 그것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그게 아니죠. 프로토모프라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틀렸죠. 예, 뭐 이게 팔이 달렸던 팔이 안 달렸던 데이빗도 결국엔 모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이걸 갖고 에일리언 이제 팬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에일리언의 정체가 안 밝혀진 거예요. 그 결론은 프로메테우스에서 엔지니어가 이걸 갖고 뚝딱거린 건 맞는단 말이야. 근데 엔지니어가 이 에일리언을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은 원래 있던 에일리언을 엔지니어가 역설계 갖고는 그 검은 액체를 만들어낸 건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 데이빗이 에일리언의 창조주라고 보기도 묘한 게 이미 프로메테우스 때 묘사가 됐잖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노모프랑 달라. 그리고 에일리언 1편에 나왔던 행성에는 이미 다른 형태의 우모모프랑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제노모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원형으로 대충 창조하는 척을 한 거지, 이 데이빗이 이 제노모프를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커버넌트도 그렇고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결국에 에일리언의 기원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정답이야. 다만 짜치는 부분은 그런 거지. 엔지니어의 기원이라던가 엔지니어의 정체가 흐지부지 되고 뭔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짜치는 거지. 이 에일리언의 신비로움이라던가 불확실성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쵸? 에일리언의 기원은 모르는 게 매력적이라서 제작진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장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 음악이 되게 좋거든요. 음악이랑 영상이랑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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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 연출 되게 좋거든요. 이 장면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데이빗이 요놈 보고서는 너무 흡족한 미소로, 데이빗이 흡족한 미소로 에일리언을 보면서 프로토모프를 보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토모프가 이러고 깨어나갖고는 똑같이 어떻게 데이빗의 자세를 따라하죠. 똑같이. 이 장면이 되게 좀 묘한 장면이죠. 데이빗이 안드로이드니까 공격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는데 데이빗이 요 자세를 취하니까 프로토모프도 이 데이빗의 자세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월터는 뭐야? 월터는 데이빗의 연구실을 뒤지다가 뭐가 나와?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근데 정상이 아니죠. 자, 우리 쇼 박사가 돼버렸죠. 쇼 박사가 착륙하면서 데이빗이 죽었다 그랬는데 보아하니 쇼 박사를 인체 실험의 존재로 써버린 거야. 야 씨발 사랑했다며. 데이빗의 사랑의 방식이었죠 요게. 쇼 박사는 물로킷이 돼요. 분명히 전편의 주인공이었고 뭔가 이번 편에서 엔지니어의 비밀을 밝혀줄 걸로 추정됐던 쇼 박사가 존나 얼탱이 없이 데이빗의 교보제로 써버립니다. 이미 죽은 거를 실험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살아있는 채로 실험을 했는지 진실은 저편 너머에. 이게 존나 충격적이긴 하죠 이 장면이. 이 장면도 여러모로 충격적이죠. 쇼 박사가 물로킷이 됐다는 것도 꽤 충격적이죠. 화가 나서 충격적인 것도 있고 말 그대로 끔찍해갖고 충격적인 것도 있죠 이 장면이. 월터가 얘기하죠. 월터가 데이빗한테 너는 커버넌트로 못 데려가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월터가 훨씬 더 어른답다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뭐야, 데이빗이 망가진 건 알겠는데 그 나름 동족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빗 대시가 눈치껏 챙겨. 넌 못 데려가. 데이빗은 여기 살아. 우리는 갈 거야. 월터는 약간 이렇게 완곡하게 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뭐야? 데이빗은 나도 갈 거야! 하고선 어떻게? 월터한테 죽창을 찍어버려갖고는
월터를 강제로 시스템을 종료시켜버립니다. 내가 이제 월터인 척 해야지 끄끄끄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나머지 인원들이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테네시가 꿈떡 말고도 계셔 그랬는데 사방팔방 다 퍼져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장은 또 오렁을 찾으러 갑니다. 오렁을 찾으러 가다가 안아줘요 엄마 맘마줘 하고서는 페이스허그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 아저씨 운이 직살나게 좋아갖고는 총으로 페이스허그가 얼굴로 오는 걸 딱 막아냅니다. 근데 뒤에 있었던 경비 아저씨가, 경비대장 아저씨 있죠? 처음에 밀발견했던 아저씨 있잖아. 경비대장 아저씨한테 또 페이스허그가 달려들었고 안아줘요 그러는 거야. 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잡아서 떼려고는 안 떼지니까 칼을 딱 꺼내갖고 자르려고 그러는데, 이 페이스허그가 위험한 게 뭐죠? 페이스허그가 위험한 게 그 피가 산성이잖아. 그래갖고 그 피가 볼로 딱 흘러내려갖고는 이 아저씨 얼굴이 볼이 다 녹아내립니다. 오 씨발! 그런데 놀랍게도 페이스허그한테 페이스허깅을 당하고 프리허깅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산성 액체까지 얼굴을 흘러내렸는데 살아남아요. 대단하죠? 생존 본능이. 그래갖고는 씨발 뒤질 뻔했다. 씨발 저게 뭐야? 하고서는 위를 딱 보는데 뭐야? 가슴으로 나온 자식이, 오름의 가슴으로 나온 자식이 떡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장면부터가 이제 또 개꿀잼이거든요. 뀨뀨! 맘마줘! 쌍년들아! 딱 그러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재밌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에일리언이 나온 거야. 페이스허그 때려줬던 아저씨 그대로 사망. 데이빗은 이제 데니얼스한테 가갖고 끄끄끄 너희들은 못 가. 끄끄끄 영화 시작하고 이제 1시간 반 넘어가갖고 드디어 이제 나오죠. 너희는 못 가. 나도 만질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데니얼스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월터가 딱 나와갖고는 거기까지다! 하고서는 이 데니얼스를 구해주죠. 그래갖고 월터랑 이제 데이빗이랑 싸웁니다. 새끼야! 너 내가 해치운 줄 알았는데? 넌 한 가지 실수를 했어. 데이빗. 뭐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넌 나를 해치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해치웠나? 요것은 만국 공용 부활의 주문이라네. 부활의 주문을 해줘서 고맙네. 씨발! 그래갖고 뭐야? 데이빗이랑 월터랑 싸워요. 데이빗이랑 월터랑 싸워갖고는 이제 데이빗이 좀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월터가 데이빗을 거의 제압을 하거든요. 데이빗이 이제 월터한테 물어보죠. 데이빗이 월터한테 천국에서 받들면서 살래? 아니면 지옥에서 군림할래? 딱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월터가 거기서 짱돌로 데이빗 대가리를 딱 찍으면 되는데, 대가리 찍기 전에 데이빗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천국에서 받들면서 살래? 아니면 지옥에서 군림할래? 근데 거기서 월터가 조금 흔들립니다. 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테네시가 탈출정을 딱 타고 오죠. 테네시가 탈출정을 딱 가지고 와갖고는 민나! 모두 니게른다요! 그래갖고는 이제 저기 뭐야 그 데니얼스랑 그 다른 인원들은 여기 나와있고 이제 월터도 따라 나옵니다. 월터도 따라 나왔고는 니게르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율이 도는 장면이 나오죠. 프로토모프가 쓱 하고서는 사람들이 탈출장 타고 도망가는 거 보거든요. 이 장면이 존나 멋있어. 개인적으로 존나 좀 전율이 돋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모습만을 보려고 프로메테우스에다가 에일리언 카보넌트까지 봤단 말이야.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제노모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게 약간 장면이 그거야. 이게 얘가 일어서면서 요 제노모프가, 프로토모프죠 정확히 말해서, 프로토모프가 일어나면서 요 탈출정을 오면서 시발놈들아 형이다!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존나 멋있음. 그리고서는 이제 달려나가거든요. 이 장면이 대단한 건 뭐야? 그동안 에일리언 시리즈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일리언과의 우당탕탕 대소동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장면은 몇십 년 만에 드디어 완성체형, 물론 제노모프는 아니지만 완성체형 에일리언이 나온 다음에 개방된 공간에서 이제 에일리언이랑 우당탕탕 대소동을 하거든요. 요게 꽤나 괄목할 만한 점이죠. 뭐야? 스타워즈로 치면은 다스베이더가 광선검 딱 킨 거야. 고질라로 치면은 고질라가 이제 등줄기에서 방사역선 충전한다던가, 주라기 공원으로 치면 티라노가 으악 한다던가, 워해머로 치면은 스페이스 마린이 싼다 해머에 역장 딱 치는 것처럼 우다다다 달려가기 시작을 하죠. 요거 하나 때문에 뭐야? 사실 프로메테우스보다 이 영화가 작품성이 좋은 건 모르겠고 재미는 있습니다. 제가 에일리언 커버넌트도 그렇고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막 비꼬는 듯이 얘기를 하고 속 터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영화 다 재밌게 봤고요.
프로메테우스가 작품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커버넌트가 재미 측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후반 30분 동안 얘랑 우당탕탕 대모험하는 게 재밌거든. 자, 그래갖고 요 탈출정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호잇 타고 올라가갖고는 여기 탈출정에 매달리죠. 매달려갖고는 그 다음에 여기 엔진 추진부 근처로 간단 말이야. 추진부 근처로 가니까 테네시가 허미 시폴 이게 뭐야? 그래갖고 어떻게 테네시가 엔진에 부스터 딱 키니까 부스터에 탁 해갖고는 부스터로 요 제노호프를 지져버리거든요. 근데 뭐야? 아 뜨거! 하고선 뒤로 빠집니다. 뭔가 반신이 녹았다던가 불에 그을렸을 줄 알았는데 아 따거! 하고서는 딴 데로 가죠. 요 탈출정 위에서 요 데니얼스랑 요 프로토모프랑 서로 죽고 죽이는 뭐 우당탕탕 대소동 한단 말이야. 공중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밝은 곳에서 우당탕탕 대모험 한단 말이지. 요거 재밌습니다.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에이리언이 보여줬던 거는 좁은 공간에서 앙 요러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갑자기 팍 튀어나가고 서프라이즈 머더퍼커 하고서는 대가리 딱 하고서는 숨고 요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폭주 기관차처럼 씨바 아무도 날 먹을 수 없으셈. 갖고 몇몇 사람들은 그 뭐 얘가 빡대가리 같다, 너무 버서커 모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니 이렇게 넓은 데에서 아니 시발 날뛰어줘야지. 아니 그게 인지상정 아니야? 총을 꺼냈으면 쏴야지. 총을 꺼냈으면은 영화에서 거기가 은행이든 양로원이든 국회의사당이든 갈겨야 될 거 아니야. 자동차를 탔으면 거기가 저기 뭐 운동장이든 아니면은 골목길이든 때려 밟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영화라면은 그런 것처럼 프로토모프가 대가리가 멍청하든 안 멍청하든 시발 넓은 공간에서 뛰긴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존의 제노모프 에일리언들은 굉장히 신중한 사냥꾼이죠. 굉장히 신중한 사냥감이라서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데, 우리 프로토모프는 씨바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세 비켜! 그랬다가 개같이 퇴결. 포크레인으로 유로크롬 덤빌 줄은 몰랐어 하고서는 포크레인으로 와그작 해갖고는 짜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망한 줄 알았는데 리들리 스콧의 인터뷰에 비하면은 뭐야, 요 포크레인 집게 있거든요. 포크레인 집게가 이놈! 하니까 이 프로토모프가 포크레인 집게로 개도를 한단 말이야. 포크레인 집게에 딱 잡히는데 그 상태에서 와그작 해갖고는 한 5등분이 되거든요. 5등분이 되는데 뭐 살았답니다. 리들리 스콧 인터뷰 보면은 데니얼스, 그 다음에 뭐 월터, 그 다음에 저기 테네시, 그 다음에 그 경비대장 아저씨 있죠? 딱 4명만 살아남. 스포일러 그냥 합시다. 이 새끼 근데 월터 아니었죠? 이 새끼 월터가 아니라 데이빗이었죠? 월터랑 데이빗이랑 차이 극명하거든요? 첫 번째로 뭐야? 머리 이딴 식이면은 저기야 데이빗이야. 월터는 머리 단정해요. 머리 직모란 말이야. 근데 데이빗은 곱슬머리죠? 이 새끼 곱슬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떡밥이 존나 나와. 뭔 떡밥이 나오냐면은 데이빗이 월터로 위장을 한 거란 말이야. 자, 근데 평소에 뭐죠? 평소에 월터는 후드 이렇게 쓰고 다닌단 말이야. 어쌔신 크리드 찍을 때라고 후드 쓰고 다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떡밥 존나 비상한 게 후드 안 쓰고 있잖아. 근데 바람이 역방향으로 딱 불어갖고는 잠깐 후드 쓴 것처럼 머리에 살짝 걸쳐져요. 그러다가 그게 다시 바람 불면서 후드가 뒤로 싹 넘어가거든요. 이 새끼 월터 아님 데이빗임, 딱 그렇게 알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난 월터임 그러고 다닙니다. 데니얼스가 물어봅니다. 야! 그 월터! 데이빗 그 새끼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터미네이티드 뭐 폐기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이제 이 인물들은 이제 커버넌트로 올라가죠. 커버넌트로 올라가갖고 우리 그 뭐야 페이스허그한테 프리허그 당했던 아저씨는 이제 치료를 받고, 자 이제 우리 슬슬 다시 자러 들어가 볼까? 여러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 다시 미래를 향해서 탐험을 해볼까? 딱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마더가 비상! 공습경보! 미약인 생명체 발견! 의무실로 가보세요!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는 이제 테넷이랑 데니얼스랑 총을 들고서는 의무실로 가보니까 뭐야? 그 경비대장 아저씨 있죠? 수컷 타락해갖고는 메스 부타인 채로 배가 뚫려갖고 죽어있는 거야. 뭐야! 씨발! 이 아저씨도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네? 근데 어떻게 감염됐지? 요 아저씨가 어떻게 수컷 타락을 했느냐, 두 가지 썰로 갈리죠. 첫 번째 뭐야? 첫 번째는 그 뭐야
그 페이스허거가 입에 이렇게 달라붙어가고 오 팔 뻔했잖아. 그때 페이스허거가 사티충했다는 설. 그 두 번째는 뭐야? 아까 그게 데이빗이었잖아. 어? 이게 월터인 척한 데이빗이었잖아. 그래서 데이비가 갑자기 허리띠를 풀어더만 이하 생략. 그래갖고는 아무튼 결국엔 살아남았는데 결국엔 이제 수컷 타락해갖고 죽어버렸죠. 자, 그래갖고는 그 사이에 빠른 시간 내로 또 프로토모프가 자라납니다. 프로토모프가 자라갖고 이번에는 2,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프로토모프가 또 날뛰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 여러모로 짜친단 말이에요. 짜치는데 쾌감이 있어. 뭐가 쾌감이 있어? 얘네가 나올 때마다 아까 뭐야? 아까 처음에 요 행성에서 탈출을 할 때 요 뒷모습 나올 때 있잖아요. 프로토모프 딱 뒷모습 나올 때 뭔가 좀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요런 희열이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뭐야? 이번에 커버넌트호 안에서 프로토모프가 이제 커플 2명 담가버리거든요. 커플 2명 담가버리고 샤워기불 맞으면서 형이야 하고선 딱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도 연출이 존나 멋있어. 여기저기 존나 싸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마더랑 이제 월터로 위장한 데이빗이 이게 딴 데로 못 가게 히히히 못 가 하고서는 문을 차단해버리죠. 요 새끼 가둬놓습니다. 가둬놓는데 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오럼이 가슴으로 나온 자식이 있죠. 오럼이 가슴으로 나온 자식은 데이빗한테 저기를 안 보였어요. 저기를 안 보이고 데이빗이 팔을 딱 이러고 올리니까 똑같이 데이빗을 딱딱 이렇게 모방을 했단 말이야. 그렇고 데이빗한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름 호의적으로 굴었단 말이야. 그 네오모프도 그랬죠? 네오모프도 공격 안 했죠? 이 커버넌트호 안에 있는 이 프로토모프는 모니터에서 보이는 데이빗의 얼굴을 보더만 혀를 딱 해갖고는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몰라요. 이게 자식 양육법에 따라서 아이가 이제 성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데이빗도 만나면 아마 그 박살이 나버릴 것 같다. 그런데 이때 이제 마지막 가갖고 이게 월터가 아니라 데이빗이라는 걸 밝혀지는데 이게 우리가 월터라고 인식을 한 시점에서는 어때? 월터도 데이빗 같은 새끼 아니야 할 정도로 되게 오묘한 연기 보여주거든요. 그 오묘한 연기가 대박입니다. 자,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요 프로토모프를 어떻게 야가다 장비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데니얼스랑 테네시가 나 이거 죽여봤어, 야가다 장비로 죽여봤어, 프로토모프가 최고야? 완벽한 퍼펙트 오가니즘이 최고야? 야가다 장비 박힘은 꼼짝 못해. 그래갖고 대충 야가다 장비로 뺑소니 쳐갖고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다시 동면에 들어가죠. 데이빗인지 몰랐으니까 월터! 그 얘기 해줘. 그때 오두막 같이 만들기로 했잖아, 그치? 우리 함께 오두막 만드는 거야. 딱 그러는데 뭐라노 씨발. 처음 듣죠? 오두막이요? 제가요? 왜요? 딱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데이빗이 딱 이렇게 반응하니까 월터가 아니라 데이빗이구나 딸깍 해갖고는 그대로 냉동시켜버리죠. 냉동시켜버려갖고 데니얼스는 이게 주인공이란 말이야. 근데 쇼박사보다 존재감이 없어. 조그만 페이스허거에 베아를 갖다 놨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페이스허거 베아를 챙겨왔던 거를 헤어볼 뱉죠. 우욱 해갖고는 고양이처럼 헤어볼 뱉어갖고는 요 페이스허거를 요 커버넌트호 안으로 반입을 해갖고 어떻게 해? 요 수천 명의 식민지 그 개척민들이랑 근데 나머지 사람들로 이제 그 유전 실험을 해갖고 나만의 왕국을 건립할 것이다. 꾹꾹꾹 하고선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닝이랑 대칭이 되는 게 오프닝 때 뭐야? 피아노 연주곡 하라 그랬잖아. 피아노 연주해갖고 뭐였죠? 바랄라로 입성한 뭐 신들 그 뭐 바그너 음악 나왔죠? 그랬는데 피아노 연주곡으로 하니까 피터 웰렌드가 뭐 다 좋은데 이거 관현악단이 없어갖고 심심하구먼 그랬단 말이야. 피아노 음악만 있어서 영 심심하구먼 그랬는데 후반부에 뭐야? 후반부에 아예 오케스트라 음악을 여기다 빵빵 틀어버리죠. 야! 바그너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야! 국가사회주의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그런 것처럼 완벽한 심포니를 해갖고는 신들의 바랄라 입성 그 노래를 딱 틀어버리죠. 그래서 뭐야? 그 데이빗이 좋아하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나왔던 대사 뭐야? 빅띵 스몰 비기닝.
대업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법 그랬잖아. 처음에 피아노 연주 작게 시작했죠. 근데 크나큰 심포니로 이게 끝납니다. 그래갖고 야 뭐야 이거 데이빗이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김빵 해갖고 이 사람들로 에일리언 군단 만드는 거야? 에일리언을 개발하는 거야? 퀸 에일리언을 만드는 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했는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후속편 안 나오고 있죠. 아무튼 잘 살았답니다.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따 몰라요. 뭐 이거 후속편 나오려고 그랬는데 안 나와갖고 데이빗이 요 사람들이랑 에일리언의 배아를 가져가갖고는 사라졌단 말이야. 근데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름.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뭐 가다가 뒤졌는지 모름. 아무튼 어떻게 됐다고 함. 끝. 자 근데 이제 이게 에일리언 카버넌트가 비판을 좀 많이 받았죠. 왜? 우리는 씨발 에일리언 보러 갔단 말이야. 우리는 요놈 보러 갔단 말이에요. 요놈. 근데 주인공은 요 새끼인 거야. 주인공은 요 새끼인 거야. 그리고 아까 주인공 뭐라 그랬어? 주인공 데니얼스라 그랬죠. 데니얼스라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 중반부부터 데니얼스의 존재감이 사라졌죠. 그래서 얘도 조금 애매해. 데니얼스라는 존재도. 에일리언의 정체는 모르더라도 얘네 정체라던가 얘네 목적 정도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목적도 안 알려줘도 돼. 얘네가 지금 왜 이 꼴로 있는 거야? 아니 최첨단 문명을 자랑해갖고 뭐 바디슈트 같은 거 있던 놈들이 갑자기 왜 천조가리 걸치고 있는 거야? 야 설명을 좀 해달란 말이야. 안 알려줌. 끝.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렸죠. 그래서 흥행은 애매하게 했어요. 적자를 본 건 아닌데 본전치기는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후속작 나오나요? 안 나옴. 폭스에서 리들리 스콧 감독한테 그래도 한번 만회해보실래요? 하고서는 후속작을 기획하려고 했다가 폭스가 디즈니로 인수됐죠? 그래서 다 빠그라집니다. 예. 폭스가 디즈니 인수되고 나서 후속편 다 빠그라지고 우리 리들리 스콧 감독 있죠? 잘했다 안 하면은 안 만들 건데 관심 없음. 안 만듦. 아니 영감님 87세 금쪽이 리들리 스콧. 그래서 뭐야? 에일리언 팬들이라던가 특히 프로메테우스 팬들은 뭐야? 리들리 스콧 장수하기 빌어야 돼요. 2024년에 8월쯤인가 하여튼 여름에 리들리 스콧이 후속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뭐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년이에요. 작년 여름부터 검토에 들어갔어요. 애붕아 또 속냐? 뭐야 저번 프로메테우스 때는 그 엔지니어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하고서 커버넌트로 넘어왔는데 엔지니어의 비밀이요? 그딴 게 왜 중요하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데이빗의 비밀이요? 그런 게 왜 중요하죠? 또 이질할지 몰라요 사실. 중요한 건 뭐야 사실?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에일리언 카버넌트도 그렇고 진실이라던가 정체는 안 중요합니다. 사람 미치게 만들고 병신짓 하는 거 보는 재미인 거예요. 그래서 에일리언 커버넌트 제가 욕은 많이 했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재미가 없거나 못 만든 작품은 아닙니다. 특히나 작품성으로 치면 프로메테우스, 재미로 치면 커버넌트예요.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에일리언 팬들한테 꽤 많이 까이죠? 근데 전 이 영화 좋아합니다. 일단 때깔 존나 좋아요. 때깔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철학적 함의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 프로토모프랑 제노모프랑 우당탕탕 대목음 재밌잖아. 액션성은 확실해요. 사실 그 중간에 그 네오모프 나올 때 막 속 터지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장면부터가 개꿀잼이야. 그 장면부터가 존나 재밌어. 속 터지는 짓 꼬리하지만 속 터지는 짓을 해서 재밌는 거죠. 약간 막장 드라마 보는 재미로. 그래서 저는 이 에일리언 카운트 꽤나 재밌게 봤고 꽤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예. 재미로 치면은 사실 리들리 스콧이 만든 것 중에서 리들리 스콧이 만든 에일리언 중에서 재미는 고트야. 자 그래서 할 얘기 겁나 없을 줄 알았는데 얘기가 좀 길게 됐고요. 로블로스도 할 얘기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로블로스도 방송 겁나 오래 할 것 같은데. 어쨌건 로블로스 그 다음에 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